32세형 리크는 모험가가 되는 꿈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는 스승에게 제자 삼아져 가장 강한 팀에서 훈련하며 챔피언이 되기 위해 노력했습니다. 현재 그는 2년간 개처럼 혹독한 훈련을 거쳐 인정받게 되었습니다. 그들은 그의 현재 힘으로 2등급 자격증을 따는 것이 손가락으로 코를 긋는 것과 같다고 생각합니다. 심지어 시험장에서 무대를 무너뜨릴 수도 있다고 농담하죠. 이렇게 강해졌지만 그 형은 여전히 자신을 가르쳐준 선배들과 비교하면 부족하다고 느낍니다. 이것은 그 4명이 인간이 아닐 수도 있다는 것을 보여줍니다. 다음 날, 리크는 도시로 가서 자신의 꿈을 다시 떠올립니다. 이제서야 그 꿈을 실현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젊음은 많은 꿈과 선택이 있죠. 하지만 우리 형은 나이가 많아져서 이제 남은 꿈은 모험가가 되는 것뿐입니다. 그는 모험가 2등급으로 등록하기 위해 협회에 들어갑니다. 놀랍게도 여기 접수원은 리크의 옛 친구입니다. 처음에 그는 이 아름다운 소녀를 전혀 알아보지 못했습니다. 사람들이 알리사라고 소개하자 그는 그녀가 예전 동료임을 기억해냈습니다. 이전에 그들은 다른 곳에서 협회 직원으로 일했지만 최근에 이 본부로 옮겼습니다. 그때 그녀는 선배가 퇴사했다는 소식에 매우 놀랐습니다. 오래 일했던 자리에서 이제 모험가가 되다니 정말 놀라운 일입니다. 리크는 30대 중반인데 이런 비현실적인 일을 하고 있다며 자존감이 떨어졌습니다. 보통 사람들은 10대에 F등급 인턴으로 등록하죠. 그래서 나중에 경험을 쌓아 2등급 모험가로 등록하는 것입니다. 알리사는 지난 2년간 선배가 무엇을 했는지 묻자 그는 가장 강한 사람들에게 특별 훈련을 받았다고 말합니다. 더 말할 새도 없이 갑자기 취객이 난입합니다. 알리사의 큰 가슴을 보고 그녀는 부드럽게 대처하려 했지만 상대가 계속 다가오자 리크는 뭔가 해야만 했습니다. 그는 상대의 목을 잡고 배를 가볍게 쳤습니다. 갑자기 그 남자는 거품을 물고 쓰러지며 리크는 그가 취했다고 거짓말합니다. 알리사는 의심하지 않고 2등급 시험지와 응시번호 4241을 그에게 줍니다. 리크는 그 숫자가 죽음을 의미한다고 생각하며 매우 충격을 받습니다. 밖에 나가니 4명의 스승 중 1명이 그를 맞이합니다. 그녀는 리넷이라는 하녀로 평범해 보이지만 상상 이상의 힘을 가지고 있습니다. 리크가 우울해 보이자 그녀도 물어봅니다. 리크는 주위 사람들 모두가 젊은 모험가들로 가득해 부끄럽다고 대답합니다. 그때 사람들은 철갑에 찍힌 손자국에 대해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리크가 방금 가볍게 만진 것이죠. 중요한 것은 그 남자가 한때 A등급 전사였다는 것입니다. 그렇게 가볍게 만졌는데도 그가 쓰러졌습니다. 알리사는 영리한 소녀로 이는 리크의 소행일 수 있음을 즉시 깨닫습니다. 그는 지금 건강검진을 받고 있어요. 신체적으로는 아무 문제 없어요. 그는 1.74m의 키에 사천이 142번으로 등록된 32세로 모두가 그의 마력 검사를 주목하게 만들었죠. 모험가 협회에서는 이런 마력을 측정하는 구슬이 있어요. 그들의 일은 매우 간단해요. 손만 올리면 끝이에요. 사람들의 평균 마력은 C에서 D 정도죠. 그런데 리크의 힘이 어떻게 2등급으로 나올 수 있는지 최악의 C등급이라는 것이 웃겼어요. 이런 일은 다른 사람들에게 웃음을 주었지만 메인이 떠나자 구슬이 산산조각이 나버렸죠. 그의 마력을 견디지 못해서요. 다음으로는 초록색 슬림에 대한 힘 테스트가 있죠. 이 도구는 충격을 흡수할 수 있어서 등록자들은 전력을 다해도 괜찮아요. 이것은 슬림뱅이라는 다른 이름도 있죠. 그리고 물론 여러 단계로 나뉘어져 있어요. 리크는 예전에 이걸 연습했을 때 파란색 대신 금색이었죠. 요구는 슬림뱅을 주먹으로 부수는 것이었어요. 리크는 이 금색이 드래곤의 이빨과 견줄 만큼 강하다는 걸 알고 있었죠. 어떻게 부술 수 있을까요? 그의 말이 끝나자 강력한 선생님이 가벼운 주먹으로 보여줬어요. 그는 동시에 200개 이상을 부술 수 있다고 하네요. 정말 환상적이죠. 첫날부터 하루에 5만 번 연습했다고 하니 많기도 하네요. 그에게는 그 시간이 진정한 지옥이었죠. 지원자들이 순서대로 그들의 힘을 발휘했어요. 그들은 어떤 마법이든 사용할 수 있었죠. 등록자 중에는 귀족의 아들인 부잣집 꼬마가 있었어요. 모두가 그의 화려한 외모에 경외감을 느꼈죠. 보기엔 미친 듯하지만 사실 그는 꽤 괜찮은 아이였어요. C급 마법사에 준하는 마법력을 가졌고 11세의 신동으로 여겨졌죠. 메이는 그 소식을 듣고 긴장했어요. 그는 화염 마법을 화려하게 슬림을 공격했죠. 이 기술은 3급 마법으로 간주되지만 실제로는 매우 자가리크를 실망하게 했어요. 다른 사람들은 여러 가지로 칭찬했죠. 그도 그럴 것이 메인이 가장 강력한 4명에게 훈련받았으니 평가 기준이 완전히 달랐죠. 리크는 예전에 마법사 여동생에게 훈련받을 때 항상 그녀에게 큰 화염을 맞았던 기억이 났어요. 무언가에 닿기만 하면 수백 미터 내 모든 것이 타버렸죠. 사람들이 그 아이를 천재라고 부르는 이유는 아마도 집안에서 있었기 때문에 자제를 한 것 같아요. 정말 대단하네요. 다른 사람들이 슬림에게 아무리 공격해도 먹히지 않자 리크는 꽤 안심했어요. 이런 종류도 금슬림 정도는 되어야 할 거라고 생각했죠. 메인의 사천이 142번 차례가 되자 심사위원은 나이가 많아 경시하는 태도를 보였어요. 보통 마력은 어릴 때부터 다듬어져야 하니 그렇지 않으면 나중에 성장하기 힘들죠. 이전에 메인의 마력 측정이 틀린 이후로
이 노인은 그를 약자로 간주하고 모험가를 그만두고 다른 일을 하라고 조언했어요. 리크는 누구도 탓하지 않았어요. 32세에 이 길에 등록한 건 그 혼자였으니까요. 하지만 그건 그의 유일한 꿈이었기에 반드시 이루고 싶었어요. 1년 전 그는 하루에 5만 번 주먹을 날리는 일이 힘들었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의 결심 덕분에 리크는 목표를 달성할 수 있었어요. 두 손은 다 망가져버렸지만요. 그렇다면 지금 아무리 어려운 일이 있어도 난 반드시 극복할 거예요. 그는 마치 집을 부술 듯한 강력한 주먹을 날렸어요. 이 강력한 주먹은 이곳의 모든 사람을 놀라게 했고 메인이 슬림뱅을 한 방에 부술 수 있다는 것이 의아했어요. 작업이 끝나고 그는 이게 결함이 있는 제품이라고 생각했어요. 자신이 이렇게 힘이 세졌다는 걸 깨닫지 못했죠. 귀족의 아들은 그의 힘 측정을 생각하며 자신의 방어력이 그를 넘길 수 있을 것이라 생각했어요. 하지만 그런 일은 일어나지 않았죠. 리크의 방어력도 대단했으니까요. 이로 인해 사람들은 이 나이 많은 형을 다시 평가해야 했죠. 또한 심사위원은 사금마법을 사용했지만 메인의 1급 방어막을 뚫을 수 없었어요. 상대는 힘을 5급으로 올리겠다고 하며 리크에게도 더 높은 방어 마법을 쓰라고 했어요. 그는 그런 고급 기술들을 전혀 몰랐어요. 그는 평생 1급 방어 마법만 사용했으니까요. 말하자면 좀 부끄럽지만 그의 공격과 방어 모두 1급 기본 마법이었어요. 이것은 공격자가 5급 마법을 썼는데 상대는 1급 방어막만 썼으니 무시당하는 느낌을 주었죠. 심사위원은 힘을 다해 공격했지만 결과는 변하지 않았어요. 그는 우리 메인에게 아무것도 할 수 없었죠. 방어막의 힘은 하늘을 초록색으로 물들였어요. 이 사건은 왕국의 강력한 기사까지 끌어들였죠. 그는 뭔가 좋지 않은 일이 일어났다고 생각하고 달려왔어요. 도착하자마자 훈련장이 심각하게 파손된 것을 보았어요. 그리고 심사위원은 아무것도 할 수 없어 우울해하고 있었어요. 여직원이 신베스트에게 메인에 대해 설명했어요. 이 젊은이는 그가 슬림뱅을 맨손으로 부수고 1급 방어로 5급 공격을 막았다는 것을 알고 있었어요. 그는 이게 협회의 장난이라고 생각했어요. 14년간 접수원으로 일한 후 그는 너무 충격을 받아서 정신을 잃을 뻔했죠. 이건 단순한 장난인가? 그가 이름과 이력을 보고 14년 동안 협회에서 접수원으로 일했다는 사실에 충격을 받아서 정신을 잃을 뻔했다. 접수원이라는 직함이 드래곤을 물리친 사람에게 주어지는 건가요? 이론 수업이 끝난 후 민우는 오늘 너무 지루하다고 리넷에게 한숨을 쉬었다. 그의 필기시험은 정말 자신감이 넘쳤다. 14년간 협회에서 접수원으로 일한 경험 덕분에 만점은 확실할 것 같아. 실기 부분도 괜찮았는데 마력 평가가 그냥의 등급이라서 아쉬워요. 그녀는 안심시키며 리크는 지난 2년 동안 엄청나게 발전했다고 말했어요. 그때 귀족 청년 프리드가 나타나서 시비를 걸었어요. 나는 그가 길을 잃었다고 생각하고 친절하게 집에 데려다 줄게 라고 말했죠. 하지만 그는 화가 나서 내 광채가 그의 그늘에 가려졌다고 말했어요. 그가 울자 리크는 안타까워했지만 그냥 두기로 했어요. 그때 프리드의 누나가 나타나서 동생이 울고 있는 걸 보고 내가 뭘 했는지 의심했어요. 그 누나가 그 아이를 굴욕 주기 위해 나를 이용하려고 하자 아이는 더 크게 울기 시작했어요. 그녀는 자신을 안젤리카라고 소개하며 40세 아저씨처럼 보인다고 비난받았어요. 리크는 꽤 화가 나서 두 남매의 성격이 비슷해 내 설명을 듣지 않았어요. 그녀는 나와 결투하자고 도전하며 장갑을 던졌어요. 이 녀석은 예의도 몰라서 장갑을 주워주었어요. 그때 리넷이 그가 결투를 수락했다고 알려줬어요. 갑자기 쓸데없는 전투에 끌려 들어가니 빨리 끝내야겠네요. 안젤리카는 왕국의 2급 기사라서 자신감이 넘쳐요. 그녀가 너무 말이 많은 걸 보며 리크는 좀 혼내줄까 싶었어요. 상대방이 여자라는 걸 생각하면 패배자는 승자의 하인이 되어야 한다는 조건이 있어요. 이 녀석은 상대가 엄청 강하다는 걸 모르고 이렇게 도전한 거예요. 리크는 상담원에게 2급 기사가 강한지 물어봤어요. 상담원은 매우 강하다고 왕국에서도 인정받는다고 말했어요. 계산해보니 안젤리카의 힘은 B급 모험가와 비슷할 것 같아요. 그 말을 듣고 리크는 좀 무서워졌어요. 그의 머릿속에는 B급이 고위 몬스터를 처치할 수 있다는 상상이 떠올랐거든요. 리넷은 자신의 힘을 말해주지 않으면서 너무 세게 치지 말라고 경고했어요. 그렇지 않으면 감옥에 갈 수도 있다고요. 그는 여전히 믿지 못하고 패배할까 두려워했어요. 잃는 것은 괜찮지만 하인이 될 수 있다는 생각은 끔찍했죠. 모든 훈련이 악몽처럼 떠올랐어요. 아무도 상상할 수 없을 만큼 힘들었죠. 그 기억을 되새기며 리크는 이미 구역질이 나올 정도로 끔찍했어요. 마음의 준비가 끝났고 그는 결투에 나설 준비가 되었어요. 결투는 안젤리카의 화려한 시작으로 시작되었어요. 그녀는 일부러 칼을 빗나가게 하며 자신의 속도가 번개와 같다고 자랑했어요. 하지만 그에게는 마치 거북이 같았어요. 그 순간은 마치 느리게 돌아가는 영화 같았고 리넷이 주인에게 피하라고 외치자 겨우 피할 수 있었어요. 그녀는 상대가 피한 것에 충격을 받았어요. 그녀는 단순한 운이라고 생각했죠. 왜냐하면 1급 기사조차 그녀와 싸울 때는 조심해야 하니까요. 다음 공격이 시작되자 갑자기 그 할머니가 넘어지면서 화려한 회전 콤보로 모두를 놀라게 했다. 그 순간 나는 그 동작을 읽지 못해 엔젤리카가 정말 대단하다는 걸 깨달았다.
할머니는 넘어지고도 여전히 위협적인 태도를 잃지 않으며 그가 그 공격을 피한 것을 칭찬했다. 전투가 계속되자 그녀는 속도를 3배로 늘리지만 여전히 느리게 보였다. 나는 쉽게 피할 수 있어. 상대는 지쳐갔다. 엔젤리카의 이 필살기는 3번만 쓸 수 있다. 고속 이동으로 그녀의 발이 다쳐버렸다. 마지막 한 번 할머니는 코믹하게 다시 넘어져서 리크가 한 대 때렸다. 비록 땅에 내리쳤지만 그 힘은 2급 기사에게 충분히 날아가게 만들었다. 상대의 실력을 알게 된 엔젤리카는 무척 두려워하며 나에게 누구냐고 물었고 리넷은 자신이 막 신인 모험가로 바뀐 접수원이라고 말했다. 너무 거짓말 같아. 그녀는 항복했다. 방금처럼 맞으면 그녀도 끝장이었을 것이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엔젤리카는 여전히 위협적인 태도를 유지하며 이번만은 너를 용서하고 돌아가겠다 고 말했다. 리크는 좀 멍청하지만 아까의 약속을 잊지 않았다. 그때 할머니가 도망가 버렸다. 리넷은 좋은 소식을 전하며 다른 3명이 결과를 보러 오고 있다고 알려주었다. 리크는 머리를 감싸며 진짜 악몽이 시작된 것 같았다. 오늘 리크와 리넷은 첫 번째 시험 결과를 기다리기 위해 회의에 왔다. 기본적으로 합격하면 시험 카드가 파란색으로 바뀌고 2번째 시험에 참여해야 하며 그건 바로 진짜 모험가가 되기 전에 전투 연습이다. 리크는 매우 긴장하며 자신의 결과가 어떻게 될지 모르겠다. 리넷은 그를 격려하며 자신감을 되찾게 했다. 그녀는 만약 떨어지면 그들이 집에 돌아가서 3배의 훈련을 시키겠다고 말했다. 그 말을 듣고 리크는 당황했다. 그런 일이 일어나면 분명히 죽을 것 같았다. 바로 그 순간 첫 번째 시험 결과가 발표되었다. 그의 카드가 파란색으로 바뀌었고 안전한 색이라 매우 기뻤다. 그의 기분도 한층 가벼워졌다. 밖으로 나가자 갑자기 불쾌한 냄새가 났다. 그와 동시에 한 귀족이 나타났다. 리넷을 보고 아름다운 다크 엘프인 그녀를 아내로 삼고 싶어하며 애정 어린 말을 건넸다. 그는 자신이 북쪽의 귀족 디암 공작의 장남 라스터라고 소개했다. 이 긴 소개는 리크를 약간 불쾌하게 만들었다. 리넷은 여전히 예의 바르게 자신의 이름을 소개했다. 처음에 리크는 그가 친구가 되려는 경쟁자라고 생각했지만 정작 중년의 지루한 남자라는 비난을 받았다. 자신의 연애를 이어가며 라스터는 그녀의 마음과 눈을 잃었다고 말했다. 그 말은 그럴듯했지만 냄새는 너무 역겨웠다. 아직 결혼하자고 할 것도 없이 북쪽으로 이사하자고 했다. 리크는 그 대사에 대해 참을 수 없어서 리넷이 손을 쓰기 전에 그에게 나섰다. 그는 자신이 그녀의 남자친구라고 소개했다. 그 말을 들은 라스터는 그가 거짓말한다고 생각했다. 그리고 자신의 시험카드 등급을 보고 웃으며 이 나이에 시험을 치르다니 정말 끝장이라는 생각이 들었다. 리크는 대꾸하며 그 또한 25세에 시험을 치르고 있다고 말했다. 하지만 사실은 그렇지 않았다. 라스터는 2번째 시험의 심사위원이었고 장난이 아니었다. 그는 14세에 이미 2급 모험가로 올라갔고 30대가 넘는 사람과는 다르다는 것을 알고 있었다. 현재 그의 힘은 A급으로 평가되어 리크를 무시하며 그를 내쫓으려 했다. 리넷은 계속 유혹당했지만 그녀는 거부했다. 그녀는 리크를 껴안으며 그들이 진짜 사랑하는 것처럼 행동했다. 또한 그의 향수가 너무 강해 불쾌하다고 말했다. 리크는 그 냄새가 그에게서 나온 것임을 알고 말했다. 그 말이 라스터에게는 화가 났고 리크가 자신의 향수를 똥냄새라고 생각하는 것 같았다. 일단 그들은 그들을 놓아주었지만 다음날 2번째 시험에서 그에게 진정한 차이를 보여주겠다고 맹세했다. 그리고 리넷의 마음을 차지할 계획이었다. 사태가 복잡해지는 것을 알고 리크는 그가 북쪽 사람이 아니기를 바랐다. 그는 자신이 그녀의 남자친구라고 말한 것에 대해 사과했다. 리넷은 그를 탓하지 않으며 덕분에 자신이 구출되었다고 말했다. 그날 저녁 라스터는 아침에 그 커플에게 당한 일이 화가 나 자신이 냄새가 난다는 생각을 하지 못했다. 바로 그때 그의 2 동생 악당들이 나타났다. 그들은 진짜 형제였고 성격이 비슷한 이유를 알았다. 이전의 모욕을 복수하기 위해 그들은 형에게 가서 불평하려고 했다. 물론 그들은 불을 더 지필 수 있도록 부채질을 했다. 엔젤리카와 프리드가 나이든 남자가 괴롭힌다고 이야기하는 것을 듣고 형이 뭔가를 깨달았다. 그들의 적은 리크였고 리크의 운명이 4240이라는 것을 알게 된 형은 계획을 세웠다. 다음 날 리크는 시험장에 가며 불안한 마음으로 어제의 남자가 자신을 방해할까 두려워했다. 리넷은 그에게 다른 사람들에게 조심하라고 당부하며 그들이 다치면 보상할 수 없다고 말했다. 물론 그는 자신이 얼마나 강한지 전혀 인식하지 못하고 있었다. 그는 북쪽의 그 남자에게 패배할까 두려워했다. 그가 A급이기 때문에. 그때 2번째 시험의 책임자가 나타났다. 리크는 기뻤다. 이번에는 화가 난 남자가 아니라 다른 형이었기 때문이다. 간단히 소개하자면 이 사람은 링이며 4200번부터의 모든 참가자를 담당하고 있었다. 그 순간 리크는 자신의 수치 번호가 너무 사랑스러워졌다. 상대는 리크가 이 나이에 시험을 치르고 있다는 것에 매우 놀랐다. 이것은 칭찬이지 비난이 아니다. 링은 그가 바로 동기부여라고 말했다. 그도 중년의 나이에서 30세가 넘어야 할 것들을 잘 알고 있었다. 그런데 메인도 다른 젊은이들처럼 참여를 신청했으니 이건 정말 멋진 일이야. 리크가 나이의 장벽을 넘기 위해 강한 열망을 품고 있어야 한다는 건 분명해. 그들은 링과 함께 겪고 있는 어려움들을 이야기하고 있어.
우리는 이미 40세인데 여전히 A등급으로 올라가고 싶다는 꿈을 가지고 있어. 이건 정말 힘든 일이지. 그들은 어릴 적부터 힘을 쌓아야 나중에 강해질 기회를 얻을 수 있어. 그는 B등급으로 올라가는데 무려 20년이 걸렸어. A등급의 꿈이 허황된 것 같지만 리크 같은 동병상련을 만난 덕분에 희망을 얻었어. 그는 그 꿈을 포기하지 않겠다고 다짐하며 서로 힘을 합치기로 해. 그러나 그 대화는 바로 레스터에게 들켜버렸어. 링이 떠나자마자 그는 그를 불러내어 방해하기 시작했어. 리크는 새 친구를 사귀고 나서 더욱 기분이 좋아졌지. 하지만 그 순간 링이 병에 걸렸다는 소식이 들려와서 두 사람은 걱정에 휩싸였어. 최근에 만난 친구가 어떻게 아프게 되었을까? 분명 이유가 있을 거야. 그리고 그 시험에서 책임이 있는 건 레스터일 거야. 맨은 매우 충격을 받았고 리넷도 그를 알아보고 전날 그에게 패한 친구들이 형제라는 사실을 알게 되었어. 이건 그들이 복수를 계획하고 있다는 의미이기도 해. 다른 모험가들도 그가 괴물처럼 강하다는 걸 알고 있어. 17세에 이미 A등급을 달성한 그는 사람들 사이에서 2급 파괴자라는 별명이 붙었어. 2급이 시험을 보러 가면 그를 만나게 된다면 그 이후의 삶은 어두운 그림자가 드리워질 거야. 지금 그는 압도적인 힘으로 수험생들과 장난치고 있어. 그의 경호원도 호출되어 맨을 처리하러 가게 되었어. 첫 인사로 생각하면 되겠지. 한편 리크는 상대가 A급이라 매우 초조해하고 있어. 게다가 수천 가지 기술을 가진 그 상대에게 어떻게 맞설 수 있을까? 리넷은 주인의 모습에 안쓰러워하며 그는 다른 사람의 마리맨의 전투 심리에 영향을 미칠 거라는 걸 알았어. 그녀는 리크가 더 열린 마음으로 생각하기를 원해. 그들의 비난이 그를 무너뜨린다면 자신의 응원이 그에게 자신감을 줄 거라고 믿고 있어. 그녀와 자신은 주인을 매우 믿고 있어. 나는 할 수 있어. 모든 장애물을 넘고 그 향수 냄새 나는 놈을 이길 거야. 그날부터 리크는 모험가가 되겠다는 결심을 하고 많이 강해졌어. 그는 자신을 믿고 다른 사람들이 비웃더라도 시험을 계속 진행하기를 바라. 자신을 믿어. 리넷이 그렇게 말하자 맨도 자신감을 되찾았어. 그때 한 사람이 다가와 그가 걱정해 보였다고 점을 쳐주겠다고 해. 리크는 믿고 따랐지만 결과적으로 함정에 빠져버렸어. 의자에 앉아 마법으로 순간 이동하게 된 이 사건의 배우는 바로 프리드였어. 그는 자신의 계획이 성공하자 신나서 웃고 있었어. 하지만 그녀가 리넷을 화나게 해버린 건 정말 불행한 일이야. 그녀는 방을 반으로 나누며 그의 주인이 어디로 가버렸는지 물었다. 처음에는 이 녀석이 말을 꺼내고 싶지 않았지만 상대가 강력하고 주저없이 행동할 수 있다는 걸 알고 결국 자신이 한 일을 털어놓았다. 그의 순간 이동 능력은 겨우 100m 정도라서 형이 시험장 밖으로 나갔을 거라고 생각했다. 이때 민우는 라스터의 부하들에게 포위당했다. 그 노인은 알을 잠재우고 주인에게 데려가고 싶어 했다. 그들이 모두 악당의 하수인이라는 걸 알고 알은 그들의 수가 너무 많아 두려워했다. 게다가 이자가 자신의 힘이 얼마나 강한지 잘 모르고 있었다. 그래서 상황이 정말 힘들었다. 알고 보니 그들은 대부분 B급 힘을 지니고 있었다. 그중 몇몇은 A급 힘을 가진 자들도 있어. 민우는 정말 겁이 났다. 바로 그때 새 스승이 나타나 리크에게 리넷이 어디 있는지 물었다. 그들을 보고 민우는 그들보다 더 두려워할지도 모른다. 당연히 그들은 지금 시험이 시작된 걸 알고 민우가 문제에 처해 있다는 것을 짐작했다. 그쪽 사람들은 앞에 말할 수 있는 괴물이 있는 게 두려워 행동을 못했다. 한 무식한 자가 나서려고 했지만 리크는 그들이 죽을까봐 그 노인에게 후퇴하라고 소리쳤다. 그 헨이라는 자는 듣지 않고 공격했는데 브론의 몸에 검이 닿자마자 부서져 버렸다. 그 자가 어리석다는 건 틀림없다. 칼로 베었는데도 망치고 주먹으로 치려하니 더욱 처참해졌다. 다행히도 이 거대한 형은 사람을 죽이는 걸 싫어해서 그를 살려주었다. 회복된 그 자는 땀을 비오듯 흘렸다. 그뿐만 아니라 자신의 약점을 극복하는 방법까지 조언받았다. 그 후 민우는 너도 형이 괴롭힘 당하고 있니? 라고 물었다. 그렇게 알고 보니 이 청년은 자신도 도와주겠다고 말했다. 국가에 대한 인식이 없던 브로는 예전에 이 위대한 남자와 싸워보고 싶었던 기억이 떠올라 믿기 힘들었다. 그렇게 되면 이 나라가 여기서 사라질 것 같았다. 그의 주요 직업은 격투가였다. 전반적으로 흥미로운 일이지만 그들은 여전히 찾고 있는 것을 찾아야 했다. 세 사람은 사람들에게 물어보았지만 말도 끝내기 전에 그들을 무서워하여 도망쳤다. 이건 비난할 수 없는 일이다. 브론이 너무 크니까. 리크는 이를 보고 다른 방법으로 전환했고 여기 모험가 협회에 가서 물어보았다. 바로 그때 한 깡패가 꽤 예쁜 소녀를 협박하고 있었다. 그는 그녀를 모텔로 데려가고 싶어 했지만 민우의 그룹이 개입했다. 브론은 정중하게 이야기했지만 그자는 너무 무례했다. 그를 비난하며 도전하기까지 했다. 그자는 격투가였고 브론은 그가 그리 강해 보이지 않는다고 직설적으로 말했다. 그리고 서로 뒷골목에서 해결하기로 했다. 약 5초 후 그 청년은 더 순응하게 되어 자신을 신이라고 소개했다. 그 여자아이는 밀리시아로 둘 다 여기서 사는 사람들이다. 리크는 그들에게 아름다운 보석을 보여주어 둘 다 매료되었다. 여기 비슷한 것이 있는지 물어보니 있긴 한데 어디에 있는지 기억이 안 난다고 했다. 밀리시아는 여러 번 본 것 같지만 자세한 건 잊어버렸다고 말했다. 그때 지난해 권항대회 현직 챔피언의 행렬이 지나갔다. 이들은 연례 행사로
그들은 거리로 나와 퍼레이드를 하며 대회를 홍보하고 알리는 것이다. 리넷이 자세히 물어보니 대회는 2달 후에 열릴 것이라고 했다. 모든 격투가들이 서로 겨루어 챔피언을 정할 것이다. 저기 있는 사람은 켈빈. 그는 5번 챔피언을 차지했으며 최근 3년 연속 챔피언이다. 그는 최근 몇 년간 가장 유명한 사람이며 많은 관객의 지지를 받고 있다. 바로 그때 2사람은 그들이 찾고 있는 보석이 저 청년의 벨트에 붙어 있다는 것을 기억해냈다. 리크는 이 장면을 보고 충격을 받았고 이제 어떻게 그것을 다시 가져올 수 있을지 고민했다. 사실 그들의 탐색이 생각보다 훨씬 쉬워질 것 같았다. 그쪽에서 켈빈은 자신의 일터로 돌아갔다. 한 노인이 나와 그에게 올해도 그 대회를 앞두고 분위기를 띄워달라고 감사 인사를 했다. 그들은 강력한 상대가 없어 지금 무엇인가를 실행할 수 없는 상태였다. 그때 리크와 리넷이 들어와서 이야기를 나누었다. 첫눈에 그 청년은 2사람이 강력한 존재라는 것을 알아차렸다. 주인은 그들이 팬이라고 생각해 쫓아내려고 했다. 민우는 조금 길게 설명했지만 스승이 나서서 빨리 말하라고 했다. 브로는 상대방도 시간을 낭비하고 싶지 않다는 것을 알았다. 그래서 이것은 올바른 선택이었고 그는 챔피언에게 그 벨트를 넘겨달라고 요청했다. 이 말에 민우는 어이없어했다. 누가 그런 말을 하겠는가. 그는 그 벨트에 붙어있는 보석이 자신의 팀의 한 멤버의 것이었다고 말했다. 그들은 그것을 오랫동안 찾아왔기에 다시 달라고 요청했지만 물론 벨트와 보석의 가치에 상응하는 보상을 하겠다고 했다. 노인은 그들이 당당하게 선언하는 걸 보고 쫓아내려 했지만 켈빈이 막았다. 그는 후각이 매우 예민하여 그들이 진심이라는 것을 알았다. 하지만 그는 그냥 그것을 줄 수는 없었다. 왜냐하면 그것은 국가의 보물로 간주될 수 있기 때문이고 그것을 얻는 유일한 방법은 권항대회에서 챔피언이 되는 것이었다. 상당히 합리적인 이야기라서 브로는 더 이상 강요하지 않았다. 리크는 그가 가는 걸 보며 보석에 대해 이야기하자 대스승도 그에게 챔피언의 말을 듣지 않겠냐고 말했다. 그 보석을 원한다면 챔피언이 되어야 한다고. 그래서 그들은 이번 대회에 참가할 것이다. 노인은 그들이 무례하다고 생각하며 전사에게 어떻게 하지 않냐고 물었다. 그는 주인에게 그렇게 하면 모두가 죽어버릴 것이라고 말했다. 정말로 그가 그들이 평범하지 않다는 걸 알고 있다는 게 믿기지 않아. 켈빈은 리크가 극한의 훈련을 거쳐온 몸이라서 예측하기 어렵다고 말했다. 리넷은 강력한 고수의 기운을 발산하고 있었어. 그리고 오크족의 그 친구는 확실히 여기서 가장 강력한 존재야. 밖에서는 그들이 격투가가 되어 대회에 참가할 계획을 논의하고 있었어. 예선 통과를 위해서는 왕국의 동쪽과 서쪽에 있는 전사들과 많은 전투를 해야 해. 브로는 서쪽 지역을 민우에게 맡기고 자신은 동쪽에 있을 거야. 이건 괜찮지만 그들이 걱정하는 건 선배를 혼자 보내는 게 과연 괜찮을까 하는 거야. 그 외모와 성격으로 봐서는 분명 여기저기서 시비를 걸릴 거야. 그는 이미 멘토를 찾았다고 하는데 그게 바로 고도란 친구야. 커플은 이제 격투가 자격을 얻기 위해 점검 지역으로 향하고 있어. 그녀는 여기서 멀리서 온 많은 사람들과 대결할 거라는 소문을 들었어. 메누가 등록할 때 그는 무패 기록을 가진 떠오르는 전사와 시합해야 한다는 걸 알게 되었어. 승패는 중요하지 않아. 자신의 능력을 보여주는 게 핵심이야. 설명을 마치고 상대가 나와서 메누는 조금 충격을 받았어. 어떻게 그 귀찮은 엔젤리카가 여기 있을 수 있지? 처음에는 자신감 넘치게 소개했지만 메누를 보자마자 얼굴이 창백해졌어. 이 장면은 정말 익숙해. 처음 만났을 때도 결투 중이었으니까. 관중들 중 몇몇은 그녀를 응원하고 있었고 그녀는 떠오르는 스타로 많은 기대를 받고 있어. 하지만 가슴은 좀 빈약해서 오늘의 상대는 너무 쉬울 거라 생각했어. 옆에 있는 사람은 그렇게 생각하지 않았어. 때로는 강력한 상대가 등장하거든. 아래 커플은 정말 인연이 있는 건지 궁금해했어. 그가 여기 왜 왔냐고 물었더니 메누가 반대로 물어봤어. 이 귀찮은 가족이 올까봐 걱정했는데 다행히 그녀만 왔어. 형과 동생은 집에 남아있었거든. 그녀의 마음속은 리크가 A급 모험가인 형을 이긴 사람이라 걱정으로 가득 차 있었어. 승패는 중요하지 않지만 엔젤리카는 멋진 이미지를 유지하고 싶어 했어. 경기가 시작되고 역시 리크는 상대가 먼저 공격하도록 두었어. 그녀도 시작부터 힘을 내고 싶었지만 2번이나 넘어졌어. 첫 번째는 그녀 자신도 실수라고 생각했지만 2번째에 넘어졌을 땐 뭔가 이상하다는 걸 깨달았어. 리크는 최근에 배운 기술이라고 설명했어. 그건 8대절기 중 하나일 뿐이야. 빛의 속도로 공격함으로써 상대의 발을 쓸어넘길 수 있어. 이 기술을 배우는 주된 이유는 상대를 다치게 하지 않고 싸움을 포기하게 만드는 거야. 사실 엔젤리카는 아프지 않았지만 굴욕감만 느꼈어. 이건 심리적 피해가 신체적 피해보다 더 심각해. 그녀는 아직 포기하지 않고 거리를 유지하려고 애쓰고 있어. 도대체 왜 이렇게 넘어지는 거야? 저 사람은 제대로 공격도 하지 않으면서 오히려 기술을 칭찬하니 정말 짜증나. 저 4명 중 누가 이걸 민에게 가르쳤는지 모르겠네. 정말 잔인해. 안젤리카는 포기하지 않고 몇 번도 일어섰지만 결과는 여전히 같았어. 릭은 만약 그녀라면 내 주먹을 견뎌낼 수 있을 거라고 생각했지만 그렇지 않았어. 그냥 빨리 항복해버려. 맞으면 완전히 망가질 것 같아. 민은 예선에 참가할 자격을 얻었어. 그 소녀는 부끄러운 상황에서 왜 고작 40살인 형이 여기 있는지 물어봤어.
릭은 자신은 겨우 32살이라고 대답했어. 맞고 나서 그녀는 부끄러워서 울기 시작했고 미는 난감해졌어. 리넷을 보니 화가 나지 않은 듯해서 그냥 두었어. 그녀를 달래주고 그 후에는 같이 저녁을 먹으러 가기로 했어. 그들은 밀리시아에게 도움을 요청했고 그녀의 집으로 안내받았어. 그녀가 브론이 어디 있는지 물어보자 대사부가 동쪽에서 참가할 것이라는 소식을 듣고 조금 슬퍼졌어. 문제로 돌아가서 미는 전투사가 되고 싶어해. 릭은 솔직하게 내가 챔피언이 되고 싶다고 말했어. 안젤리카는 그게 어린아이의 꿈이라고 생각했지만 저쪽 커플은 그녀에게 관심이 없었어. 그래도 그녀는 이미 4달째 전투사로 활동 중이야. 이건 정말 놀라운 일이야. 그녀는 기사인데 여기서 손으로 싸우려고 하다니. 그럴 수밖에 없어. 가족이 모두 패배하고 민에게 면목이 없으니 누구든지 더 강해지고 싶어 하거든. 헤레도피아는 더 강해지기에 가장 적합한 곳이야. 많은 전사들이 있으니까. 결국 그녀는 더 강한 자들과 싸우기 위해 다음 단계에 참가하고 싶어 해. 릭도 마찬가지로 올해 대회에 참가하겠다고 했어. 안젤리카는 그건 불가능하다고 말했어. 권황대회까지 가는 길은 너무 길어. 일반인들끼리 예선에서 싸우는 데만 해도 최소 6달이 걸려. 40전 이상 이긴 사람만이 참가할 수 있어. 예선은 순환 방식으로 진행되며 각 경기 후 전사들은 회복을 위해 쉬어야 하니 시간이 많이 소요돼. 현재 대회가 시작되기까지 일주일 남았지만 일반인과의 40승은 불가능해. 하지만 릭은 달랐어. 처음에 그는 일주일 안에 40경기를 이겨야 한다고 생각했지만 리넷이 그 생각을 꺾었어. 여기서 놀러 온 게 아니잖아. 시간을 그렇게 낭비할 필요가 없으니 그녀는 그를 위해 4일 안에 40경기를 등록해줬어. 안젤리카는 그 말을 듣고 어이없어 했어. 다음 날 미는 첫 경기 준비를 하러 갔지만 그녀는 상대가 매우 교활하다고 전해 들었어. 누군가는 그가 무기를 사용한다고 말했지만 경기는 아직 확정되지 않았어. 그 후 그는 자신이 초보라는 걸 알고 완전히 자신감 넘치게 나왔어. 그는 신발 안에 숨겨둔 돌을 꺼내더니 상대에게 강화된 주먹을 날렸어. 그는 그 폭발적인 주먹을 정통으로 맞고도 아무렇지도 않았고 반면 상대는 한쪽 팔이 부러졌어. 릭은 그가 그 돌을 사용했기 때문에 그런 것이라고 생각했지만 사실은 그의 몸이 반응해서 힘이 반대로 작용했어. 릭은 바람의 영향을 이용해 상대를 기절시키기 위해 공격을 빗나갔어. 이렇게 하면 상대가 죽는 것보단 안전하겠지. 이 장면을 목격한 사람들은 모두 경악했어. 올해 대회는 정말 흥미로울 것 같아. 다음 전투는 안젤리카의 차례인데 릭과 마찬가지로 그녀도 단 한 방으로 상대를 쉽게 제압했어. 이 경기는 그녀가 예선을 통과하는 데 도움이 되었어. 조금 시간이 걸렸지만 40승을 달성하니 기쁘지. 그녀는 자신감이 넘쳤어. 이렇게 가면 다음 예선도 통과할 수 있을 것 같아. 미는 그로 인해 4일 안에 40경기를 이기고 싶다는 의욕이 생겼어. 안젤리카는 여전히 그건 불가능하다고 생각했어. 각 경기장은 하루에 한 경기만 허용되고 현재 약 10개의 서로 다른 지역이 있어. 이동하는 데만 해도 힘들어. 10경기를 하루에 치를 수는 없어. 그 커플은 그걸 알지만 100km는 그에게 아무것도 아니었어. 가장 가까운 장소는 약 30km 떨어져 있고 미는 장애물을 넘으며 그곳까지 쭉 달려갔고 안젤리카는 이런 비현실적인 사람들을 이해할 수 없었어. 리넷은 그녀에게 그의 경기를 보러 가고 싶냐고 물어보았고 그녀는 가고 싶다고 대답했어. 그 말을 듣고 그녀는 이 친구와 함께 가기로 했고 건물 위를 뛰어다니며 방향을 쉽게 잡았어. 하지만 그녀는 처음으로 이런 서비스를 경험했기 때문에 아마 가지 않겠다고 했어. 가면 정말 힘들 거야. 예상대로 도착하자마자 안젤리카는 기절해버렸어. 미는 막 경기를 끝냈지만 결과에 실망했어. 패배가 아니라 상대를 바닥에 박아버린 것 때문이야. 그는 그 장면이 사람들에게 두려움을 줄 것 같아. 그래서 자신의 기술을 조정하려고 해. 단지 싸우는 사람들에게 위험한 것뿐이야. 계속해서 다른 지역으로 이동하면서 릭은 먼 거리에서 강력한 바람을 만들어 상대를 제압했어. 지금은 대기 중이어서 다른 상대들은 다 약했어. 별로 대단한 사람이 없어. 그들이 겪는 유일한 어려움은 장소 간 이동에 드는 시간뿐이었어. 안젤리카는 혼자 가는 것만으로도 몇 번이나 기절할 뻔했고 경기를 제대로 볼 수 없었어. 이제껏 그녀는 이 커플이 정말로 4일 안에 40경기를 이기고 싶어 한다는 것을 깨달았어. 다음에는 그들이 예선에 참가할 거야. 다행히도 그녀는 릭과 같은 조에 속하지 않아서 시작하자마자 탈락하진 않을 거야. 리넷이 그녀에게 챔피언을 목표로 하냐고 물어봤어. 결론적으로 상금은 그다지 중요하지 않아. 그녀는 이미 참여했으니 최고 명예를 향해 나아가야 한다고 생각했어. 하지만 저 친구가 40경기를 끝내고 나서 포기해버린 걸 보니 차라리 2위라도 괜찮으니 챔피언이 되고 싶은 건 아니야. 그 말을 마치자마자 리넷이 차가운 물을 퍼부었어. 브론이 참가한다고 하니 상대가 누구인지 알게 되는데 그건 리크의 스승님이었어. S랭크의 강력한 모험가. 그 말을 듣고 그녀는 3이나 타보 안에 드는 것도 괜찮겠다 생각했어. 리넷도 그녀를 응원했어. 신은 괜찮지 않았어. 맨에 대해 물어보니 그는 다른 지역으로 달려가고 있다고 들었어. 안젤리카는 앞에 있는 사람도 S랭크의 모험가라는 걸 전혀 몰랐어. 헬리넷은 저 남자와 함께 할 수 있어. 정말 대단해.
그녀는 사람들이 그를 연인으로 의심할까 두려운지 물어봤어. 보통 이 엘프 소녀는 감정이 많지 않아서 나쁜 소문이 돌더라도 괜찮았어. 게다가 리크에게 마음이 있으니 그런 소문도 나쁘지 않아. 그 말을 듣자 안젤리카는 너무 충격을 받아서 찻잔을 들 수조차 없었어. 무의식 중에 그녀는 저 남자에게 이미 빠져버린 것 같아. 갑자기 카페의 종업원이 도움을 요청하러 왔어. 그때 리크는 그곳에 머물고 있었고 우연히 서부지역 대회 운영위원장을 만나게 되었어. 그는 순수한 모습이었지. 왜 그가 자신을 아는지 물어봤는데 대회 역사에서 40경기를 4일 만에 이긴 사람은 없었거든. 그래서 지금 여기 있는 모든 사람은 맨의 놀라운 업적에 대해 알고 있었어. 갑자기 누군가 와서 안젤리카와 관련된 소식을 전했어. 그는 그들이 서로 아는 사이인지 물어봤고 두 사람은 꽤 친한 사이라는 걸 알게 되었어. 그녀가 속한 강력한 가문에 대한 것도 알게 됐지. 악수 후 리크는 상대가 권투 선수였다는 걸 알게 되었고 궁금해했어. 그 남자는 꽤 놀랐어. 그래서 맨은 힘들게 훈련한 사람과의 악수는 정말 다르다고 말했어. 스냅도 그에게 정말 날카롭다고 칭찬하며 20년 전에 자신의 전투 이야기를 풀어놓았어. 그 당시 그는 작은 대회에서 우승한 적이 있었지. 하지만 사람들이 자신을 추앙해주는 느낌은 정말 멋졌어. 23세가 되었을 때 은퇴했으니 그가 경험한 첫 번째이자 마지막 우승이었어. 맨은 23세에 은퇴했다는 사실에 꽤 놀랐어. 그건 인생에서 가장 왕성한 시기거든. 이번 대회에 대해 이야기하자면 그들의 회사도 참가자를 보냈다고 해. 떠나기 전에 리크에게 안젤리카에게 너무 흥분하지 말고 조심하라고 전해달라고 부탁했어. 맨은 이후 밀리샤의 식당에 가서 그녀의 안부를 물어보았어. 그에 대한 나쁜 소문이 많아서 그녀는 매니그와 대화하는 게 좀 걱정되었어. 그는 겉모습은 세련되지만 실제로는 범죄 조직과 연관이 있다는 걸 알게 되었어. 릭은 엔젤리카 집안과 친하다고 했는데 뭔가 이상하다고 느꼈다. 그런 고귀한 가문이 더러운 자와 얽히는 일은 없을 터인데 말이지. 올해 대회는 스냅의 후원으로 진행되어 사람들을 놀라게 했다. 보통 대회는 주요 스폰서에게 우선권을 주니까. 그래서 그의 전사들은 아무런 전투 없이 예선 통과를 허락받았다. 장면이 엔젤리카로 바뀌고 그녀는 갑자기 토끼 공주로 변신해 배팅자들을 유혹한다. 리넷 또한 아름다움을 뽐내며 남자들을 홀린다. 동료들은 그 엉뚱한 그녀를 칭찬하며 감탄한다. 하지만 그녀는 이런 모습이 싫다고 말한다. 리넷은 그녀가 이런 걸 좋아한다고 생각했는데 처음부터 거절했으면 이런 옷을 입지 않았을 거다. 그때 한 술 취한 남자가 또 다른 귀여운 토끼를 괴롭히러 왔다. 더군다나 이 바보는 엔젤리카에게도 손을 대려고 했다. 결과는 그녀의 강력한 반격으로 모두를 놀라게 만들었다. 맨이 그곳에 가서 그들이 노출된 복장을 보고 이유를 묻는다. 리넷이 리크의 모습이 부족해 보이자 충격을 받는다. 사실 서로 마음이 있었지만 그녀는 이렇게 노출된 옷을 입지 않았었다. 재능 있는 남녀가 서로를 바라보자 주변의 여성들이 질투를 느낀다. 장면이 켈빈의 훈련실로 바뀌고 그는 브론에게서 소식을 듣는다. 릭이 40경기를 이기는데 4일이 걸린다면 대사부는 단 2일 반 만에 끝냈다. 역시 괴물 중의 괴물이다. 그들의 힘을 알고 있지만 켈빈은 매우 흥분한다. 그는 처음 이 젊은이를 만났던 순간을 회상한다. 켈빈에 대한 첫 인상은 이자가 혼자서 구역의 100명을 처치할 수 있다는 것이었다. 그는 굶주린 늑대라는 별명을 가지고 있으며 솔직하게 접근했다. 그는 켈빈을 자신의 팀으로 영입하고 싶어 했다. 그런 인재가 이곳에 있을 필요는 없고 헤라트 오피아에 있어야 한다. 거기서는 주먹으로도 돈을 벌 수 있다. 그곳에는 강력한 자들이 많고 켈빈 같은 야생 늑대는 그런 감정을 즐길 것이다. 전투를 바라보는 그의 표정은 다음 날의 전투가 기대된다는 것을 보여준다. 세 명은 익숙한 식당으로 가서 식사를 하고 엔젤리카는 리넷이 모든 사랑을 독차지한 것에 불만이 있다. 그는 그녀를 칭찬하고 엘프인 그녀는 많은 사람들이 좋아한다고 대답한다. 어렸을 때 RCK와 친했던 그녀는 스냅의 소식으로 그녀를 불편하게 만든다. 대회 형식이 이제 막 시작되었다. 승자는 본선에 참가할 수 있다. 각 조에서는 한 명만이 진출할 수 있으니 모든 전사들은 정말로 노력해야 한다. A조의 첫 번째 경기는 엔젤리카의 차례다. 여기까지 온 만큼 상대는 확실히 실력자일 것이다. 경기가 더욱 긴장감이 돌고 그녀는 뭔가 문제를 겪고 있다. 리넷은 친구가 평소와 다르다고 느낀다. 결국 그녀는 승리를 거두지만 이렇게 싸우면 너무 힘든다. 그의 차례는 예상을 벗어나지 않는다. 가벼운 접촉만으로 상대는 의식을 잃는다. 그렇게 두 사람은 연속으로 승리를 거두며 한 번도 패하지 않았다. 하루가 끝나갈 무렵 아직 4경기가 남아있다. 엔젤리카는 완벽한 점수를 원해 본선에 진출하고 싶어한다. 릭도 그녀에게 안정적인 모습을 유지하라고 응원한다. 하지만 그들은 그녀가 뭔가 이상하다는 것을 느낀다. 다음 경기에서 그녀는 아주 강력한 상대를 만난다. 상대의 속도가 느리니 그녀는 빠른 속도로 압박을 가한다. 엔젤리카는 물과 전기를 결합한 마법으로 상대를 태운다. 하지만 그자는 쓰러지지 않고 계속 싸울 수 있었다. 도발당한 그녀는 공격에 나섰고 그 수에 걸려든다. 느리지만 그의 주먹은 매우 강력하다. 그 한 방을 맞는 것만으로도 충분히 쓰러질 것이다. 결국 엔젤리카는 첫 패배를 경험하고 맨이 걱정하게 된다.
치료 후 대부분의 상처는 나았지만 기분은 별로 좋지 않다. 밖으로 나가자 릭은 그녀의 조급함에 대해 이야기하다가 꾸중을 듣는다. 상대의 방어력이 매우 강한 건 분명하지만 그녀는 체력 소모식으로 싸운다. 결과적으로 패배는 이해할 수 있다. 하지만 왜 그런 걸 알면서도 그렇게 했는지는 의문이다. 그녀는 말을 하고 싶지 않았지만 그는 끈질기게 따라와서 이야기하고 싶어 한다. 그가 너무 떠들다 보니 할 수 없이 그녀는 이야기를 꺼낸다. 그자가 바로 자신의 약혼자다. 이건 정말 말도 안 되는 소리다. 그녀는 아직 젊은데 그 늙은이와 결혼이라니. 모든 일은 약 1년 전으로 거슬러 올라간다. 그녀의 부모가 사고로 세상을 떠났을 때 사촌들이 집안을 이어받아야 했다. 하지만 경험이 부족해 재정적 문제를 겪게 되었다. 그때 그녀의 할아버지, 돈의 눈이 먼 자가 스냅과 거래를 했다. 그녀가 그와 결혼하기로. 상대방은 자금이 풍부하고 귀족과의 관계를 만들고 싶어 했기에 그는 가문에 큰 재정 지원을 해주었다. 현재 그 집안은 재정이 회복되고 있지만 약혼을 파기하기에는 너무 늦었다. 그래서 그 이름을 들었을 때 그녀는 슬펐다. 릭은 충격을 받고 그녀가 나이 많은 자를 좋아하는 것 같다고 생각한다. 그녀는 그를 나무라며 정말로 바보 같다고 말한다. 현재 엔젤리카는 약혼을 파기할 계획을 세우고 그가 이 대회의 후원자라는 것을 알고 있다. 그런데 갑자기 두 사람은 큰 소리를 듣는다. 가서 보니 오늘 아침 그 남자와 다른 한 남자가 선량한 여성을 공격하고 있었다. 뚱뚱한 남자는 아름다운 여성을 보호하려 했지만 저 괴물 같은 상대에겐 상대가 되지 않았다. 이 녀석이 맥주를 쏟아버린 것 같아. 안젤리카도 그를 막으려 했지만 그자가 너무 강해서 무섭기만 했다. 공격당할 순간 민우가 나서서 중재했다. 큰 싸움이 일어날 듯 했으나 스냅이 그를 부르러 왔다. 그는 그의 전사니까. 민우가 그가 누구냐고 묻자 그가 그의 막내 동생이라는 사실을 알게 되었다. 그는 불만이 생기면 폭발하는 경향이 있다. 할아버지도 약혼녀가 괜찮냐고 물었다. 몸이 중요하니 곧 혼인식도 있을 텐데. 안젤리카는 속이 상했다. 최근의 일에 대해 안젤리카는 그가 약혼에 쓴 돈이 상당히 크다는 걸 조사했다. 하지만 그의 재산은 그 금액에 미치지 못했다. 그래서 그는 챔피언이 되어 그 부족한 돈을 벌고 싶어 했다. 게다가 베팅에도 사용할 수 있지. 각 경기마다 그가 자신의 전사에게 의존하면 많은 돈을 벌 수 있을 것이다. 안젤리카는 그 전사를 쓰러뜨려 그들의 돈벌이 계획을 망치고 싶어 했다. 그렇게 되면 약혼금이 부족해져서 약혼을 파기할 수 있을지도? 하지만 그자가 너무 강력한 게 문제다. 그녀의 힘으로는 도저히 이길 수 없을 것이다. 릭은 그녀를 돕기 위해 훈련을 시키겠다고 했다. 안젤리카는 충격을 받았고 믿을 수 없었다. 상처받은 자가 다른 이를 상처 주려 하다니. 릭은 오늘 안젤리카를 위한 지옥 훈련을 시작할 것이다. 이 녀석이 왜 그렇게 쉽게 동의했는지 이해가 안 갔다. 기분이 좋았던 것도 잠시 릭이 30kg의 중량을 그녀에게 붙였다. 힘을 강화하는 마법을 쓰라고 경고했다. 준비할 틈도 없이 그 형은 시속 100km로 그녀를 끌고 갔다. 안젤리카는 따라갈 수밖에 없었고 그렇지 않으면 개처럼 끌려가게 될 것이다. 여기서의 고문 방법은 자신보다 빠른 사람에게 끌려가는 것이다. 몸이 적응해야 하고 적응하지 않으면 끌려가다 죽게 될 것이다. 그래서 훈련할 동기가 생기는 것이다. 예전에도 릭은 이 훈련으로 수없이 죽었다고 효과가 좋다는 걸 알고 있다. 그렇게 안젤리카는 릭에게 끌려다니며 잠깐도 쉬지 못했다. 핵심은 자신의 한계를 넘어서는 것이다. 쉬고 있다면 효과가 없겠지. 릭은 그녀를 6시간 동안 끌고 다녔다. 정말 잔인하다. 결국 안젤리카는 그 자리에서 누워버렸고 금강 아래에서 부모님이 손을 흔드는 모습이 보였다. 그는 그녀를 칭찬하며 역시 2등이라는 생각이 들었다. 정말 잘 뛰네. 모두가 그녀의 두 다리가 날아간 줄 알았지만 사실은 여전히 있었고 움직이지 못했다. 결국 그녀는 이렇게 릭에게 끌려가며 완전히 기절해버렸다. 죽음을 당하기보다는 그냥 끌려가는 게 나은 거야. 그와 함께한 첫날 벌써 3번이나 나갔어. 이렇게 보니 정말 멋져. 엔젤리카는 오늘 연습이 끝났다고 생각했지. 그런데 리크가 딱 1시간만 쉬게 해주고 오후에 다시 하기로 했어. 살려달라고 했지만 그는 듣지 않았어. 이렇게 해야 더 강해질 수 있으니까. 장면이 바뀌어 5일 후 그녀는 지옥의 맛을 느껴서 기회가 생기면 도망치려고 해. 오늘 그녀는 외진 곳에 가서 매니 자신을 찾지 않기를 기도해. 몇 분 후 매니 나타나서 그녀를 겁주니 소변이 마려워졌어. 혼날 줄 알았는데 오히려 그가 그녀의 도망치는 모습을 이해해주더군. 예전에도 그가 여러 번 도망쳤지만 매번 죽었거든. 그럴 때마다 대사부는 부활 마법을 썼어. 좀 힘이 들긴 하지만 팀에는 거의 무한마력을 가진 엘리시스가 있거든. 그래서 하루에 2000번 죽어도 다 다시 살아날 수 있어. 이 말을 듣고 그는 도망쳐도 소용없다는 걸 알았어. 그래서 2년 내내 노력했지. 엔젤리카는 말도 안 된다고 생각했어. 일반인이 로그아웃하면 끝인데 다시 로그인할 수 있다니. 솔직히 그는 포기할 생각도 했어. 대사부도 무엇이 더 후회될지 고민하라고 했어. 포기한 후 꿈을 이루지 못하는 것과 현재 고통받는 것 중에 곰곰이 생각해보니 그는 현재의 고통을 선택했어. 나중에 행복을 위해서. 다행히도 그는 후자를 선택했어.
그렇지 않으면 다른 사람들이 그를 로그아웃 시켰을 거야. 시간 낭비라며. 이 말을 듣고 리크는 훨씬 가벼워졌어. 그래서 엔젤리카도 힘내길 바랐어. 죽을 때까지 말이야. 그녀는 귀족이 되어 규칙을 따르는 것이 싫었다고 털어놓았어. 많은 것을 배웠지만 그 어떤 것도 나와 맞지 않았어. 그래서 그녀는 전사로서 가문에 기여하고 싶어 했지. 연약한 귀족이 아니라 그녀의 마음은 현재의 고통을 선택하여 미래의 성공을 위해 기울어져 있었어. 그래서 그녀는 계속 연습하기로 결심했어. 오늘은 검술 훈련을 할 거야. 경기에서는 손을 사용해야 하니 엔젤리카는 검은 어디서 구하냐고 물어봤어. 그는 자신의 팔이 검이 될 거라고 대답했어. 손으로 모든 것을 베는 데 뛰어난 사람은 리넷이야. 그래서 그도 그를 초대해 가르치게 되었지. 서로 잘 아는 사이니까. 시간이 지나 그녀는 동의했어. 며칠 후 시조의 마지막 경기가 열렸어. 엔젤리카의 적도 7승 1패로 이 경기를 이기는 사람이 본선에 진출할 수 있어. 엘프에게 훈련을 받은 후 엔젤리카는 이렇게 바뀌었어. 야생 동물과 다를 바 없어 보이지만 그녀는 정말 강해졌어. 그녀는 적에게 한 방 먹여서 기절하게 만들었어. 정말 대단해. 심판도 들어가서 중재하지 않으면 그가 다칠 뻔했어. 정신을 차리고 보니 시민들이 자신을 다른 눈빛으로 바라보고 있었어. 자신이 경기에서 무엇을 했는지 기억이 나지 않아. 리크는 승리면 충분하다며 별로 생각할 필요 없다고 했어. 이때 엘리시스와 메스가 제국에서 푸른 보석을 찾고 돌아왔어. 하지만 그곳에는 그 보석이 없다는 소문만 있을 뿐이었어. 아마 그들은 여기서 보석을 찾고 남은 것을 천천히 찾아야 할 것 같아. 그 젊은이는 밀리시아를 보고 마음에 들어서 구애를 했지만 그녀는 브론을 좋아한다는 게 이상했어. 이렇게 강력한 팀이 모였으니 이번에 대해 이야기하기로 했어. 대회를 이기면 그 보석을 다시 찾아서 나머지를 찾아낼 수 있어. 대사부가 참여하니 안심이지만 매니같이 싸워주면 더 즐거울 거야. 엘리시스가 참여하고 싶다 했지만 리크가 말렸어. 그녀가 실패할까봐. 그 사람들의 경기장은 힘들어. 엔젤리카가 여기 있는 걸 보고 모두 그에게 물어보았어. 그녀는 M과 리넷에게 훈련받고 있다고 말했어. 그들은 특별히 의견을 내지 않고 오히려 응원해 주었어. 비록 훈련 시간이 짧지만 최선을 다하면 결과가 있을 거야. 그 엘프는 그녀의 친구가 해낼 것이라고 믿고 있었어. 결과는 곧 다가오는 전투에서 확인할 수 있을 거야. 그리고 제113회 대회가 공식적으로 시작되었어. 지난 예선과는 달리 오늘은 관중이 아주 많았어. 매번 권투대회를 여는 이유도 많은 돈을 벌기 때문이야. 예선을 통과한 모든 전사들이 모였어. 또 몇몇은 후원사에 속해 있어서 자동으로 본선에 진출하기도 해. 현 챔피언인 켈빈도 이번에 바로 들어가게 되었지. 그들은 추첨해서 상대를 정하게 되니 대사부와 싸우지 않아도 되니 정말 다행이야. 다른 팀원들은 두 사람의 경기를 보러 왔지. 이때는 싸울 시간이 아니니까. 내기 또한 개막식에서 공개적으로 열렸어. 이것이 바로 대회가 수익을 내는 주된 이유야. 엔젤리카는 모든 것이 자신의 약혼자에게 조정된 것처럼 보였어. 리크와 브론, 그리고 현 챔피언 켈빈이 염려되어 그는 자신의 사람들을 그들과 만나지 못하게 했어. 결승전까지. 매는 조금 우둔하지만 이렇게 설명을 듣고도 그들이 속임수를 쓰려는 걸 이해했어. 엔젤리카가 전에 말한 대로 돈을 벌기 위해 점수를 조작하려는 거지. 그녀의 경로에서 반드시 가이를 만날 것이니 그를 이겨서 스냅의 음모를 저지해야 해. 잠시 후 밖으로 나가서 두 스승과 제자가 켈빈을 만나 도전의 인사를 받았어. 상당히 자존심이 상하는 것 같았지만 맨과 대사부는 세상의 일에 신경 쓰지 않는 사람이라 무시했어. 그들은 켈빈을 준결승에 배치했어. 다른 상대들은 아무것도 아니니까. 저쪽의 노인도 자신의 팀이 흥분하는 모습을 보며 즐거워했다. 그는 그가 처음 여기 왔을 때를 떠올렸다. 첫 경기에서 켈빈은 작년 대회 TOP 비엔과 맞붙기를 원했다. 규칙은 간단해. 상대를 죽이지 않고 기절시켜야 해. 하지만 경험이 전혀 없던 그는 패배해버렸다. 그 모습을 보고 그는 더욱 기대하게 되었어. 켈빈은 누구보다도 건강하니까 조금만 무술을 가르치면 될 거야. 첫 패배 이후 그의 인생은 새로운 장으로 접어들었어. 승리를 위해 열심히 연습하며 다음 해를 기다렸지. 결승에 진출한 켈빈은 작년 챔피언을 쉽게 이겼어. 관중들에게 그의 이름을 더 알려줬지. 그 이후로 벌써 3년이 지났어. 모든 경기를 이긴 건 아니지만 그는 여전히 강자야. 첫 경기에서 가이는 무명 상대와 맞붙었어. 예상대로 일반적인 공격은 모두 소용없었지. 방어도 필요 없이 상대를 계속 막고 있었어. 상대가 공격할 때까지 기다렸다가 그를 기절시키기만 했지. 이 장면을 본 엔젤리카는 더욱 걱정하게 되었어. 하지만 맨은 아니었어. 그는 정말 강한 놈이지만 행동은 마치 초보자 같았지. 다음 경기에서 그 여자도 승리해 가이릭과 브론과 맞붙게 되었어. 물론 승리했지. 켈빈의 경기가 다가오자 관중들은 매우 기대했어. 맨의 팀도 그의 능력을 확인하고 싶어 했어. 예상대로 이 젊은이는 반사신경이 매우 빠르지. 그는 늑대의 후각 덕분에 상대의 공격을 읽을 수 있었고 열심히 연습해서 상대가 어떤 공격을 할지를 감지할 수 있었어. 이걸 이름 짓자면 아오는 그걸 미래의 후각이라고 불렀어. 릭도 그를 훌륭한 전사라고 칭찬했지.
그 아저씨의 전투 스타일은 꽤 특별해. 일부러 맞고 팬들의 응원을 받으려 했어. 경기를 더욱 드라마틱하게 만들어서 사람들의 사랑을 더 받게 되었지. 다음날 대회는 더욱 뜨거워졌고 많은 사람들이 베팅을 했어. 오늘 엔젤리카가 경기를 하니까 그녀를 가르친 커플도 그 결과를 보러 오고 싶었어. 스냅도 와서 경기를 보았어. VIP석에서는 후원자 자리가 있었지만 앨리스가 여자라는 칭찬을 듣자 그녀는 그걸 연극으로 여겼지. 그렇게 멍청해 보이지만 이 소녀는 그런 것에 매우 민감해. 맨도 그건 어른의 일이라고 하며 신경 쓰지 말라고 했어. 그에게 왜 자신의 자리에서 앉지 않냐고 묻자 그는 자신의 동생과 약혼자의 경기를 가까이서 보고 싶다고 했어. 그들은 서로를 만났지만 상대는 그녀에게 별로 관심이 없었어. 그녀가 상대라는 걸 알고 그녀가 형의 약혼자라는 걸 깨닫자 그는 그녀에게 양보하겠다고 말했지. 안젤리카는 자신감 있게 그의 훈련 결과를 보여주겠다고 선언했다. 그는 그저 돈을 쓰는 것밖에 모르고 훈련은 전혀 하지 않는 모습으로 경멸의 표정을 지었다. 그녀는 그런 말을 거짓말로 여겼다. 그런 몸매로 훈련하지 않았다고 하다니. 가인은 자신을 천재라고 자칭하며 그녀에게 순순히 하면 배에 타격을 주지 않겠다고 말했다. 나중에 스냅과 아이를 낳아야 하니까. 이 말에 안젤리카는 분노로 가득 차 그를 부수고 싶어 했다. 두 번째 라운드는 그녀의 적극적인 공격으로 시작되었다. 하지만 그녀의 발차기는 가이에게 아무런 피해를 주지 못했다. 그는 느리게 반격했지만 상대의 속도에는 미치지 못했다. 안젤리카는 자신이 생각했던 것보다 그가 강하다는 것을 깨닫고 진지해졌다. 이것은 리넷이 그녀에게 가르쳐준 필살기였다. 마법의 강화가 해제된 후 그녀는 친구가 이길 것이라고 느꼈다. 그녀는 반사마법을 사용해 손을 검으로 변환하여 가이를 향해 자신감 있게 베었다. 하지만 피를 흘린 후에는 충격을 받았다. 관중들은 가이의 단단한 몸이 다치는 모습을 보고 놀랐지만 자부심도 느꼈다. 그 기술은 리넷이 신체 조절이라고 부르는 것이었다. 그녀에게는 손으로 어떤 것을 베는 것이 매우 간단하게 느껴졌다. 안젤리카는 이 장면을 처음 보았을 때 충격을 받았다. 그녀는 마법력을 전혀 사용하지 않았다. 릭이 그녀에게 가르쳐줄 사람이다. 처음에 그녀는 이것이 불가능하다고 생각했다. 왜냐하면 그녀는 평범한 사람일 뿐 그들처럼 괴물은 아니니까. 리넷은 이 기술은 민도할 수 있으니 왜 그녀는 할 수 없겠냐고 말했다. 핵심은 끝까지 인내하는 것이었다. 비결은 공기를 느끼고 손가락 끝을 날카롭게 빠른 속도로 휘두르는 것이다. 들으면 쉽지만 실제로는 쉽지 않았다. 공기는 숨쉬는 것일 뿐 어떻게 느낀단 말인가. 안젤리카 앞에는 넘어서야 할 보이지 않는 벽이 있었다. 단기간 내에 훈련하기는 매우 어렵다는 것을 알지만 그녀는 자신의 재능으로 그 기술을 이해할 방법을 찾았다. 그녀는 이미 몸속에 마법력을 모으기 시작했고 이를 빠르게 해방하여 기술을 사용할 준비를 했다. 하지만 이 방법의 단점은 사용자에게 큰 신체적 압박이 가해진다는 것이었다. 전투가 너무 오래 지속되면 반드시 실패할 것이다. 다행히도 그 전에 릭이 안젤리카를 죽을 만큼 훈련시켜 놓았기에 이제는 문제가 없었다. 가인은 계속해서 피해를 입었다. 아프지는 않지만 그를 불쾌하게 했다. 이 괴물은 순수한 힘을 사용해 연기를 만들어 시야를 가린 후 그녀를 공격했다. 속도를 잘 피할 수 있었다. 그는 그녀와의 대결에서 이 방법이 별로 효과가 없다는 것을 깨달았다. 지속적으로 피해를 주었다. 스냅은 자신이 가장 잘 아는 동생이기에 안젤리카의 공격은 모기물기처럼 느껴졌다. 이번에도 가인은 연기를 만들어냈지만 그의 공격은 제대로 맞아 그녀를 멀리 날려보냈다. 그는 빠르지는 않지만 순수한 힘에서는 누구에게도 뒤지지 않았다. 그는 자신의 힘을 다 쓰지 않으려는 것 같았다. 형의 약혼자에게 상처를 주고 싶지 않아서 너무 많이 베인 후 그는 스냅에게 더 이상 너그럽게 대할 수 없다는 것을 사과하며 화가 났다. 안젤리카는 매우 아팠지만 자신의 이상을 위해 계속해서 용감하게 싸웠다. 매번 가까이 다가가려 할 때마다 그녀는 멀리 날아갔다. 정말로 그녀의 상대는 천재였다. 그가 그녀의 빠른 기술을 보고 배우면서 안젤리카는 경악했다. 가인은 그녀를 쓰레기처럼 여기고 쓰레기는 강자에게 짓밟아야 한다고 생각했다. 미는 동생이 걱정돼서 스냅에게 그놈의 힘이 진짜라고 들었다. 그는 권투선수로서 성공한 후 이 아버지의 다른 아들을 다시 만났다. 그때 가인은 겨우 8살이었고 형과의 싸움에서 이 아저씨를 망가뜨렸다. 너무 부끄러워서 그 이후로 스냅은 다시는 링에 오르지 않았다. 어린아이에게도 이길 수 없으니 가이를 전투를 위한 모든 요소를 가진 천재라고 할 수 있다. 그는 진짜 괴물이었다. 농담이 아니다. 그는 아무리 훈련해도 평범한 사람들은 결국 이길 수 없다고 조롱했다. 이 말은 안젤리카에게 한 것이지만 미는 너무 아팠다. 왜냐하면 자신도 평범한 사람이기 때문이다. 거기서 그치지 않고 그는 그녀의 부모를 언급하며 그녀를 모욕해 그녀는 분노했다. 스냅은 자신이 약혼자에게 그들이 조작하고 있다고 생각하고 있지만 사실은 그렇지 않다고 말했다. 가인은 무명 격투가로 첫 출전인데 관중들은 작년 챔피언 쪽에 더 많은 돈을 걸 것이다. 그는 단지 자신의 동생을 위해 막대한 돈을 걸면 된다. 그것으로 이미 충분히 수익을 얻을 수 있다. 현재 안젤리카는 구겨진 이불처럼 맞고 있지만 포기하지 않았다. 관중들은 이 고문 장면의 경악을 금치 못했다.
릭은 그녀가 한계에 다다른 것에 매우 걱정했다. 가인은 자신의 상대에게 아무리 훈련해도 천재를 이길 수 없다는 것을 깨닫게 하려 했다. 괴물은 그녀를 벽으로 던져 결정적인 일격을 날리려 했다. 비록 전투가 끝났지만 릭이 인터벤션을 하여 마지막 공격이 빗나가게 했다. 경기는 그가 승리로 끝났다. 그가 민에게 신발을 던진 후 그는 매우 화가 나서 그와 싸우고 싶어 했다. 릭도 마찬가지였다. 가이가 다른 사람을 경멸하는 것에 화가 났다. 안젤리카는 이후 의료진에 의해 밖으로 이송되었다. 안타깝게도 그녀의 계획은 완전히 무산되었다. 민도 다음 상대를 만났다. 그는 공격했지만 빗나갔다. 지금 당장 싸우고 싶었지만 그는 가이에게 다음 경기를 기다리라고 조언했다. 여기서 서로 쓰러뜨리는 것은 의미가 없다. 그래서 그는 관중 앞에서 그를 망가뜨리겠다고 선언했다. 다음 날 32세 청년은 상대를 쉽게 무너뜨리고 준결승에서 가이를 만났다. 전투가 끝난 후 그는 부상당한 그녀의 안부를 묻기 위해 찾아갔지만 치료가 다소 길어질 것이라고 전해들었다. 다행히 생명에는 지장이 없었다. 맨이 분노한 이유는 함께 힘들게 훈련한 이들이 천대받고 있다는 사실이었다. 밖에서는 대사부가 단 한 방으로 상대를 제압했다. 켈빈의 경기는 조금 더 길어졌는데 그는 상대를 쓰러뜨리기 전에 균형 잡힌 상황을 만들고 싶어 했다. 결국 준결승에 올라온 4명 모두 강력한 전사들로 드러났다. 제113회 권항대회가 막바지에 이르렀고 극적인 순간들이 연이어 펼쳐지고 있다. 다음 날 경기가 시작되기 전 릭은 혼자 훈련하기로 결심했다. 그는 돌아와 엔젤리카가 많이 회복된 모습을 보며 안심했다. 그가 걱정해야 할 것은 이 아이가 패배 후 더 우울해졌다는 사실이었다. 그녀는 패배가 곧 스냅과의 결혼을 의미하는 것처럼 느껴졌다. 릭은 그녀에게 몇 가지를 상기시킨 후 오늘 경기를 준비했다. 엔젤리카는 미안하다고 말했다. 그들이 이렇게 열심히 훈련했는데 아무것도 해내지 못했다. 눈물이 흐르며 처음부터 스냅과 결혼하는 것을 수용했어야 했다고 생각했다. 적어도 이후의 삶에서 금전적인 걱정은 없을 테니까. 그 오빠는 가이의 힘을 간과한 것에 대해 자책했다. 그녀가 나와 몇 번 훈련을 했다고 승리할 수 있다고 생각했던 게 오늘의 아픈 사건을 초래했다. 처음부터 그녀가 상대를 이길 수 없다고 생각했다면 이렇게 상처받지 않았을 것이다. 그래서 오늘 경기에서 그는 엔젤리카가 분명히 보기를 원했다. 그는 그녀에게 저 자식이 한 말이 틀렸음을 보여주고 싶었다. 노력하는 자에게는 반드시 결과가 따른다는 것을. 그저 시간이 모든 것을 해결할 뿐이다. 준결승 첫 경기는 여전히 큰언니인 자몽씨가 해설하고 있어 매우 흥미진진했다. 오랜 적들이 서로 도발의 말을 던졌다. 가인은 엔젤리카가 괜찮냐고 불쾌하게 물어보며 맨을 화나게 했다. 그 악당은 자신이 먼저 공격하게 하려 했지만 결국 맨은 그에게 강력한 일격을 날렸다. 관중들은 끊임없이 환호하며 누가 그 악당을 응원하겠는가. 릭은 그 천재에게 평범한 자에게 무릎 꿇는 이유가 뭐냐고 비아냥거렸다. 그는 상대에게 일어설 것을 재촉했다. 그렇게 무릎 꿇고 있을 수는 없다. 맨은 그를 향해 돌진하며 가인은 강력한 한 방에 휘청거렸다. 엔젤리카는 그 장면이 마치 릭이 그에게 가볍게 손을 대는 것 같아 놀라웠다. 그런데도 효과가 있었어. 리넷은 상대를 죽이면 자신이 탈락할 게 뻔하다는 걸 알기에 그저 저 어린 여자애에게 재능이 있지만 연습하지 않으면 쓸모없다는 걸 보여주고 싶었던 거야. 방금 전의 공격은 외부에 상처를 주지 않았지만 내부 장기에 심각한 타격을 주는데 아주 적합했어. 가이 같은 상대에게는 말이야. 그는 용족 소속이라 정말로 끈질겨. 그는 엄청난 속도로 몸을 강화하며 돌진해 공격해왔어. 브라운슨경은 제자가 경기를 끝내지 않는 걸 보고 민우가 상대방에게 가이의 압도적인 마력은 오로지 타고난 재능일 뿐 아무런 훈련 없이 이루어진 것이라는 걸 깨닫길 바라는 것임을 이해했어. 반면에 릭의 인생은 마력이 전혀 없었기에 지금처럼 되기 위해 많은 훈련을 해야 했지. 그는 상대를 계속 괴롭혔지만 이번에는 효과가 없었어. 가이는 몸을 완전히 단단히 굳혔고 시티스키를 사용해 민우를 공격하더니 엔젤리카는 불쾌해했어. 스냅은 경기가 이렇게 끝날 것 같아 실망했어. 그의 시야도 결국 이 정도였나 봐. 그는 그 여자에게 다른 사람들이 어떻게 생각하든 신경 쓰지 말라고 조언했어. 가장 중요한 건 자신이 자신을 어떻게 바라보느냐는 거지. 그의 경우와 마찬가지로. 스냅은 민우가 패배했다고 생각했지만 마음속 깊은 곳에서는 그가 언제든지 이길 수 있다는 걸 알고 있었어. 릭이 거의 전력을 다했는데도 가이가 큰 상처를 입지 않은 건 그의 옷이 찢어졌을 뿐 가이가 지쳐갔기 때문이야. 그가 그에게 주먹을 맞게 한 이유는 엔젤리카에게 새로운 신체 조절 기술을 가르쳐주기 위해서였어. 이 사람은 몸에 가해지는 힘을 완벽하게 분산시킬 수 있어서 몸에 상처 하나 없었지. 민우가 처음부터 자신을 얕잡아봤다는 건 알고 있었어. 전력을 다하지 않았거든. 그는 또한 내가 체력을 엔젤리카와 같은 수준으로 낮춰서 그녀가 열심히 훈련하면 나를 이길 수 있다는 것을 증명하기 위해서라고 말했어. 그 말을 들은 그녀는 매우 놀랐어. 릭에게 있어 이번 경기는 단순한 승리가 아니라 엔젤리카에게 자신의 잠재력이 얼마나 큰지를 보여주기 위한 것이었어. 즉, 가이와 싸우고 있는 사람은 가까운 미래의 그녀라는 거지. 분노에 휩싸인 그 미친놈이 공격해왔어.
아직 피로가 가시지 않았음에도 불구하고 결국 릭에게 방어막이 부서지고 말았지. 그의 모든 기술은 이런 상대를 만난 적이 없기에 약해졌어. 또한 가인은 훈련을 하지 않았기 때문에 체력이 이 정도일 뿐이야. 한계를 넘는 훈련이 자신을 강하게 만들 것이라는 걸 그는 생각하지 않았고 훈련은 모욕이라고 여겼지. 릭은 이 경기가 끝난 후 그가 여전히 그런 생각을 할지 알고 싶어 했어. 스냅도 충격을 받았고 그가 내 동생보다 더 재능이 있다는 생각을 했어. 4명의 스승들도 이런 얘기를 듣고 어이가 없었지. 민우가 예전에는 평범한 수준 이하였던걸. 그는 단순히 남들보다 더 노력하고 여러 요소들이 합쳐져서 오늘의 강함을 얻은 거야. 그 시점에서 엔젤리카는 형이 전하고 싶었던 메시지를 깨달았어. 그는 가이가 재능이 있는 건 인정했지만 훈련을 하지 않았기에 1급 재능에 불과하다고 했지. 진정한 재능은 남들보다 더 노력하는 사람들. 그러니까 저 위에 앉아있는 스승들처럼 말이야. 그들의 눈에는 모두가 100급 재능이거나 그 이상이야. 그는 상대에게 과거의 승리가 운에 의한 것임을 깨닫게 해주었어. 자신이 이길 수 있는 사람들만 만났던 거지. 강한 상대를 만났다면 이미 탈락했을 거야. 릭은 그를 우물 속 도마뱀이라 불렀고 가인은 분노가 폭발했지. 그놈은 최강의 비기를 사용해 몸을 극한까지 강화하고 용으로 변했어. 전투는 더욱 치열해졌고 엔젤리카는 더 이상 몇 번의 주먹으로 그를 다치게 할 수 없었어. 그는 만약 그가 지금 이 모습이라면 그녀가 이길 수 없다는 걸 인정했어. 하지만 말은 이렇게 해도 그녀가 훈련할 시간이 주어진다면 확실히 그를 이길 수 있을 거라고 생각했어. 그걸 증명하기 위해 힘을 점차적으로 조정했어. 그는 엔젤리카가 훈련에 쏟은 시간을 추정하고 상대를 농락했지. 릭은 만약 12개월을 훈련한다면 그녀는 그를 쉽게 이길 수 있을 거라고 생각했어. 그녀는 12개월 후에 자신이 이렇게 강해질 것이라는 걸 보며 새로운 희망을 가졌어. 가인은 벽에 몰려 최대한 강력한 주먹을 날리려 했어. 안타깝게도 릭의 검은 그를 베어버렸지. 사실 이것은 엔젤리카의 미래 승리의 상징이었어. 그는 내년에 그녀와 맞서지 않아서 다행이었어. 승리는 노력하는 자에게 돌아갔고 확실히 그랬지. 그래서 그녀에게는 다음 12개월이 지옥 같은 시간일 거라는 건 확실해. 릭은 완벽한 승리를 거두었고 관중들은 끊임없이 환호했어. 엔젤리카도 뛰어내려가 감사의 말을 전했지. 그는 그녀가 너무 겸손하다고 말했어. 어쨌든 자신도 이 경기에 승리해야 했으니까. 그렇지만 그 일은 그녀에게 많은 영감을 주었어. 그녀는 자신이 다음 1년 안에 그 힘을 얻을 수 있을지 다시 물어봤어. 그녀는 나중에 반드시 그를 초월하겠다는 목표를 세웠지. 릭은 웃으며 이 경기에서 승리한 사람에게 인사하듯 손을 흔들었어. 엔젤리카가 가이를 이기면서 그녀의 약혼 문제도 해결됐지. 스냅은 아쉬운 마음을 드러냈어. 첫 번째, 동생이 릭에게 패배한 것에 대한 이해할 수 없는 감정. 하지만 그는 자신의 격투가로서의 경력이 무너진 동생이 패배한 것에 안도했어. 그는 재능이 있었지만 이제는 평범한 사람에게 부정당했으니까 이런 기분 나쁘지 않았어. 하지만 여전히 엔젤리카를 아내로 맞이하지 못한 게 아쉬웠지. 처음에 그녀는 상대가 자신을 이용하려고 한다고 생각했지만 사실 그는 그녀에게 약간의 호감을 느끼고 있었던 거야. 그녀를 훌륭한 사람으로 여겼지. 갑자기 이 말을 듣고 그녀는 그를 두둔한 것이 아닌가 싶었다. 아래에서 켈빈과 그의 매니저는 경기를 지켜보며 그 어느 때보다 건강하다고 느꼈다. 릭의 힘을 보고도 여전히 비장의 카드가 있다는 사실에 더욱 흥분했다. 그 노인은 전사에게 다음 경기에서 최선을 다하라고 일렀다. 곧 챔피언과 브론의 기대되는 대결이 시작되었다. 물론 관중들은 연속으로 3번이나 챔피언을 응원할 것이다. 대사부의 능력이 보통이 아님을 알면서도 켈빈의 눈에는 그가 뿜어내는 위압감이 느껴졌다. 가만히 서 있어도 공격할 틈이 보이지 않았다. 신호가 오자 그는 순간이동해 공격했다. 하지만 젊은 늑대의 연속 공격은 모두 차단되었다. 이 뛰어난 장면에 관중들은 말을 잃었다. 물론 그 노인은 켈빈이 만난 적 중 가장 강력한 상대였다. 그는 존중받는 것이 영광이라 느꼈다. 하지만 그 강자의 입에서 나온 말은 왠지 조롱처럼 들렸다. 갑자기 그들의 대결은 분노에 찬 가이가 개입하게 되었고 민에게 처참하게 당한 후였다. 그는 너무 화가 나서 다시 한번 그를 때리려 했다. 관중을 공격해 스냅이 불안해졌다. 용의 피가 켈빈의 마음을 지배하고 있었다. 그는 그를 불러내어 싸우라고 외쳤다. 그가 달려들자 그는 그 공격을 막아냈다. 조금 힘들었지만 챔피언의 능력으로는 그를 쓰러뜨리는 것이 어렵지 않았다. 가인은 한쪽으로 날아가 버려. 목격자들은 그의 힘을 깨달았다. S랭크에 해당한다. 심지어 리넷도 깜짝 놀랐다. 켈빈이 정말 강하다는 것을 인정했다. 가이가 초래한 상황을 흥분하며 되돌아보던 중 갑자기 젊은이는 침착해졌다. 너무 많은 부상자가 발생해 경기는 다음 날로 연기되었다. 끝나기 전에 브로는 상대의 주먹이 아직도 망설임이 있다고 말했다. 그 말은 진실을 직시하게 했고 챔피언은 걱정하게 되었다. 가장 강한 팀은 이후 릭의 승리를 축하하기 위해 성대한 연회를 열었다. 하지만 엔젤리카는 맨을 보지 못해 그가 밖에서 조깅하고 있다고 들었다. 300km 이상 거리를 갔으니 왕복하면 700km인데 그리 대단한 거리도 아니다. 릭은 표지판을 보며 우연히 리넷의 자목 모양 산을 발견했다.
갑자기 켈빈에 의해 파괴된 것을 보고 그는 인사하러 갔다. 분명 그는 사람 없는 곳에서 훈련하기 위해 온 것이다. 그런데도 발견되다니? 정말 놀랍다. 릭은 이전 경기의 이야기를 했다. 상대가 너무 무리하지 않았는지 물어보았다. 왜냐하면 그의 대사부는 매우 강하니까. 그 말을 듣고 외로운 늑대는 분노에 가득 차 맨과 한 번 더 겨뤄보고 싶어 했다. 너무 놀라서 리크는 양쪽 모두를 만족시키기 위해 최선을 다해야 했다. 그는 강력한 주먹을 날렸지만 목표를 맞추지 못했다. 그 모습을 본 리크는 다른 방식으로 싸우고 싶어졌다. 상대의 입을 깨물어버릴 만큼 강한 주먹을 날렸다. 속도는 정말 무시무시했지만 켈빈은 여전히 피할 수 있었다. 리크는 그가 이 기술을 피할 수 있었던 이유를 물어보았다. 대회에서는 맞았으면서 그는 친구가 코가 막혀서 자신의 공격을 감지하지 못했다고 생각했다. 켈빈은 그 생각에 할 말을 잃었지만 전혀 부정하지는 않았다. 그들은 모두 강력한 전사들이었기에 그는 자신의 빈민가에서 자란 이야기를 털어놓았다. 처음에는 재미로 싸웠지만 너무 많이 이기다 보니 즐거워졌다. 첫 대회에 참가했을 때 켈빈은 승리를 거두며 자신이 얼마나 강한지를 깨달았다. 하지만 그 후로는 점점 지루함이 심해졌다. 1년 후에는 모든 경기를 1분 만에 끝내버렸다. 어디에서든 상황은 크게 다르지 않았다. 그곳에서 사람들에게 즐거움을 주는 것이니 그나마 괜찮았다. 이후로는 경기에서 흥미를 느끼지 못했다. 그가 가진 유일한 기쁨은 더 강해지는 것이고 언젠가 전력을 다해 싸울 수 있기를 바랐다. 어느 날 그는 관객 수가 줄어들었다는 이야기를 우연히 듣게 되었다. 매 경기가 너무 짧게 끝나서. 그래서 켈빈은 세 번째 대결에서 상대와 동등한 힘을 유지하기로 결심했다. 늑대인간은 맞아도 되는 상태였지만 그건 마치 간지러운 것과 같았다. 관객들은 무패의 챔피언이 맞는 모습을 보며 더 흥미를 느꼈다. 모두를 만족시키기 위해 그는 여기서부터 연기를 시작했다. 사실 그는 모든 대회를 우승할 수 있었다. 그는 경기를 더 흥미롭게 만들기 위해 이렇게 했다. 너무 많이 연기를 하다 보니 이제는 전력을 다할 수 없게 되었다. 지금처럼 싸운다면 체육관도 돈을 벌 수 있을 것이다. 리크는 강해도 힘든 점이 있겠다고 말했다. 자신도 마찬가지라며 내일 대결에서 예전의 모습을 되찾겠다고 자신 있게 선언했다. 말을 끝내기도 전에 그는 다른 곳으로 달려갔다. 켈빈은 할 말을 잃었다. 다음 날 전날의 경기가 다시 시작되었다. 관객들은 누가 진정한 강자인지 보고 싶어 흥분했다. 안전을 위해 오늘 경기장은 점검을 받았다. 관중들이 돌에 맞지 않도록 안전하게 보호막이 설치되었다. 경기가 시작되자 켈빈은 속도로 다가갔다. 브로는 여전히 가만히 서서 압도적인 힘으로 막았다. 그 모습을 본 상대는 대가의 팔을 밀어내는 강한 주먹을 날렸다. 안젤리카와 리크는 이 장면에 놀라움을 금치 못했다. 이런 상황이 좋지 않다고 느낀 브론도 응전하기 시작했다. 반격의 시작은 연기였다. 켈빈처럼 연기하기로 했다. 힘을 다하지 않고 연기처럼 보이기를. 그들은 서로에게 관객을 위한 힘을 제안하자는 이야기를 나누었다. 켈빈은 자신이 옳다고 생각했다. 관객들은 그들이 무슨 말을 하는지 영문을 몰랐다. 늑대 인간은 두려웠다. 지금 힘을 다하면 지금까지의 모든 것이 드러날 것이다. 그는 관객을 속이는 자신이 나쁘다고 생각했다. 대가도 관객을 생각하는 전사에게 칭찬을 아끼지 않았다. 그래서 그는 전력을 다할 수 없었다. 그는 그에게 동등한 힘으로 응답할 수밖에 없었다. 현재의 힘을 고려했을 때 두 손가락이면 충분했다. 그는 한 발자국도 움직이지 않았고 켈빈은 분노했다. 그 진담 같은 농담이 그를 받아들이기 힘들게 했다. 그는 즉시 달려들어 연타를 날렸다. 그런데도 브로는 막아냈다. 정말 대단하다. 두 손가락으로 상대를 쥐어던지듯이 처치했다. 켈빈은 가만히 있지 않았다. 다음 공격을 피하며 친구가 두 손가락으로 완전히 압도할 수 있다고 생각했다. 그런데도 여전히 그를 양보하고 있었다. 한 손가락으로도 충분할 것 같았다. 장난이 아니다. 동료들은 그 친구가 즐겁게 놀고 있는 것을 보았다. 그렇게 능숙하게 놀다니 모두들 할 말을 잃었다. 관객들은 그들의 경기가 연기라는 것을 전혀 알아차리지 못하고 더욱 열렬히 응원했다. 켈빈은 힘을 다해야 할 때를 고민하기 시작했다. 이런 상대와 싸우는 것은 정말 드문 기회였다. 놓치면 그의 인생에서도 다시는 이런 상대를 만날 수 없을 것이다. 갑자기 늑대 인간의 주인이 큰 소리로 외쳤다. 그는 켈빈에게 바보라고 꾸짖으며 사실 그가 경기를 조작하고 있다는 것을 알고 있었다. 그래서 그는 자신의 전사가 이 경기를 전력으로 싸우기를 원했다. 그는 켈빈이 무엇을 위해 싸우는지를 물었다. 그의 꿈은 역사상 가장 강력한 전사를 가르치는 것이었다. 그는 죽기 전에 켈빈이 강해지는 모습을 보고 싶었다. 그 말을 듣고 켈빈은 마음이 흔들렸다. 그가 정말 그렇게 될 수 있을지 다시 물어보았다. 물론 그의 친구는 동의했다. 그에 대한 보답으로 켈빈은 옷을 벗고 최강의 상태로 들어갔다. 이 순간의 기쁨의 젊은이는 더 이상 참을 수 없었다. 브론에게 오래 기다리게 한 것에 대해 사과했다. 다음 차례는 켈빈이 주도했다. 대가에게 손으로 막도록 강요했지만 그는 여전히 침착함을 유지했다. 그는 자신이 방어하기 위해 맞는 힘만 사용하고 있다고 말했다. 계속해서 그에게 수조의 힘을 담은 주먹이 날아갔고 대가의 뒤쪽 방어막이 흔들렸다. 늑대 남자는 필살기로 전환했다.
그는 성공적으로 틈을 만들어 대가의 배를 가격했고 브론은 날아갔다. 켈빈은 피해를 최소화하기 위해 몸을 단단히 했다. 그 모습을 본 대가는 칭찬을 아끼지 않았다. 물론 그도 마찬가지다. 관객들은 그들이 모두 힘을 숨기고 있다는 것을 알아차린다. 가십이 쏟아져 나오는 가운데 전 챔피언에 대한 소문이 퍼져나가기 시작한다. 그는 더 이상 물러날 길이 없다는 것을 알았다. 이제는 사람들의 생각을 바꾸기 위해 상상을 초월한 일을 저질러야 했다. 그는 5급 화염 마법을 만들어냈다. 늑대족에겐 이 기술을 사용하기가 굉장히 어렵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켈빈은 해냈다. 그는 수년간 훈련하며 한계를 넘어서 왔음이 분명하다. 타고난 재능과 노력은 그를 이렇게 강하게 만들었다. 릭은 이제 그가 선배들과 동등한 위치에 있다고 인정해야 했다. 브론은 땅덩이를 하나 들어 강화해 그의 앞을 막았다. 그 덕분에 어떤 피해도 발생하지 않았다. 켈빈은 자신의 환술 기술로 스승에게 공격을 계속했다. 그 공격이 명중하자 그는 즉시 묶여버렸다. 하지만 이 장면은 릭에게 주변 사람들을 걱정하게 만들었다. 곧이어 늑대 젊은이가 8급 마법으로 세상을 뒤엎는 광경을 연출했다. 그 구체는 경기장 전체와 같을 정도로 거대하게 펼쳐졌다. 관객들은 두려움에 휩싸이기 시작했다. 가장 놀란 것은 분명 맨일 것이다. 안젤리카가 물어보자 그는 자신의 스승이 더 이상 자비를 베풀지 않을 것이라고 말했다. 즉시 그는 7급 제약 마법에서 벗어나 8급 구체와 맞서기 위해 돌진했다. 단 한 번의 주먹으로 공간이 깨지며 여진이 발생했다. 8급 마법은 그렇게 최고급 빛의 공연으로 변해버렸다. 안젤리카는 세상에 이런 8급 장막을 펼칠 수 있는 사람이 있다니 믿을 수 없다는 듯 소리쳤다. 켈빈은 충격에 빠져 상대를 찬양하며 멍하니 서 있었다. 브론경은 자긍심을 나타내는 손짓을 했다. 그것은 외로운 늑대 앞에서 전력을 다하겠다는 선언이었다. 이 순간 두려움을 표현할 방법이 없는 괴물 같은 존재가 나타났다. 그는 삶에서 이런 경험을 한 적이 없었기에 초음 속 주먹에 대한 감각도 무용지물이었다. 바람의 힘이 켈빈을 날려보내고 장막을 부수었다. 모두는 더 이상 할 말을 잃었다. 그 공격을 직접 맞으면 분명히 끝장날 것이다. 릭은 그 상황을 가장 잘 이해하고 숨조차 쉬지 못하고 멈춰 있었다. 절체절명의 상황에서도 켈빈은 상대에게 많은 고급 마법을 던지려 했었다. 하지만 현재 스승의 능력은 그의 범위를 훨씬 초과하고 있었다. 점점 전 챔피언은 지쳐갔고 눈 깜짝할 사이에 브론경의 주먹이 그의 배에 도달했다. 비록 단단히 경직했지만 그 힘은 그의 인내를 초과했다. 릭은 이 사람이 정말 뛰어난 반응을 보여 피해를 줄인 것을 감탄했다. 켈빈은 자신의 뼈와 내장이 부서졌음을 깨달았다. 다른 사람이라면 아마 끝장났을 것이다. 그는 아직 포기하고 싶지 않았다. 이제 와서 그만둘 순 없었다. 마력 소진되면 그는 맨손으로 싸우기 시작했다. 하지만 많이 때리면 피곤해져서 숨을 고를 필요가 있다. 이 세상에 이렇게 강한 자가 존재하는 이유가 궁금해졌다. 관중들은 챔피언을 바라보며 열렬히 응원하기 시작했다. 그는 격려의 목소리를 듣고 즉시 불타오르기 시작했다. 모든 힘을 쏟아부어 마지막 일격을 날렸다. 마치 자신의 운명을 태우는 듯했다. 브론경은 그 기술을 받아내고 나서 큰 폭음이 경기장을 울렸다. 소름 끼치는 침묵 속에서 결과를 기다렸다. 안타깝게도 릭의 스승은 단지 경미한 부상만 입었다. 켈빈은 그가 밀려나는 모습을 보며 내 인생에서 가장 기쁜 순간이다 라고 말했다. 브론경은 상대에게 강력한 일격으로 응답했다. 그로 인해 늑대인의 새로운 장이 열리게 되었다. 결국 승리는 브론경의 이름을 불렀다. 예상대로 그를 사랑하는 아이들은 이 장면에 기뻐했다. 스승님은 경기를 마치고 릭의 환영을 받았다. 안젤리카도 경기가 압도적이라 상상도 못하겠다고 말했다. 하지만 브론경은 켈빈의 마지막 한 방을 높이 평가했다. 이 결과로 보아 분명히 루비를 얻을 것이니 내일은 싸울 필요 없겠다고 생각했다. 하지만 아니었다. 스승님은 결승전을 매우 기대한다고 어깨를 쳤다. 그 말에 그는 입을 다물고 머리는 충격에 빠졌다. 여동생은 그가 왜 그런지 이해할 수 없었다. 평소에 그가 자신을 억지로 내쫓았으니까. 지금 싸움에 들어가면 몇 번 죽을 것 같았다. 전 챔피언인 켈빈은 이제 건강이 조금 나아졌다. 하지만 감정은 최악으로 관중들에게 자신의 행동이 모두 연기였음을 알려줘서였다. 최근 기사에서도 이 문제에 대해 다루어 그를 현재 가장 많은 비판을 받는 인물로 만들었다. 주인에게 이렇게 계속 싸울 수 있는지 물어봤다. 그는 괜찮을 것이라고 생각했다. 더 중요한 것은 그의 마지막 일격이 어땠는지 알고 싶었다. 그들은 켈빈이 이렇게 강력한 힘을 숨기고 있다는 것을 전혀 예상하지 못했다. 상대가 브론경이 아니었다면 절대 사용할 일이 없었을 것이다. 그 사실을 알고 그의 친구는 켈빈에게 그 기술을 계속 발전시켜 복수를 준비하라고 조언했다. 켈빈은 여전히 관중을 속인 자신을 자책하고 있었다. 패배했으니 칭송받을 자격이 없다고 생각했다. 스승은 자신의 싸움이 그만큼 노력한 것이라 칭찬했다. 그리고 경기를 잃었다고 해서 모든 것을 잃는 것은 아니다. 반대로 패배는 더 강해지는 데 필요한 동기를 제공할 수 있다. 그가 가장 알고 싶었던 것은 왜 주인이 자신에게 이렇게 신경 쓰는가 하는 것이었다. 그 질문은 꽤 흥미로워서 그를 웃게 만들었다. 켈빈을 아들처럼 여기고 그는 그를 아버지처럼 여겼다. 말을 꺼내기도 전에 스승님이 들어와 두 사람은 어색해졌다.
상대의 상처가 여전히 아프다는 것을 알고 그는 마법을 사용하려 했다. 하지만 켈빈은 이를 거부하며 몸이 기억하기 위해 상처를 남기고 싶다고 말했다. 너무 오랫동안 이런 감정을 느끼지 못했기 때문이다. 늑대인 젊은이는 닉이 이전에 했던 말이 전적으로 맞았다는 것을 인정해야 했다. 자신이 모든 힘을 쏟아야 한다고. 그의 친구와 맞붙을 때, 따라서 결승전에서도 누가 더 강한지를 알고 싶었다. 그쪽에서 스냅이 와서 대화를 나누고 있었지만 그는 너무 두려워 방에 숨어 있었다. 누가 불러도 나오지 않으려 했다. 결국 스승님에게 강제로 퇴장당할 것이 뻔하니까. 안젤리카는 그에게 문을 두드리며 뭐 하는 짓이냐고 물었다. 그렇게 강력한데 왜 두려워하냐고. 그건 진짜 지옥을 겪어보지 못한 자의 말일 뿐이다. 하지만 그는 수없이 많은 경험을 했고 그래서 더 이상 그런 경험을 원하지 않았다. 그 친구는 조금이라도 격려하려 했지만 상황이 이렇다 보니 어쩔 수 없었다. 스냅은 올해 전 챔피언이 패배했기 때문에 대회가 더욱 흥미진진해졌다고 이야기했다. 그가 결승전에 참가해주기를 바란다며 관중의 기대에 부응하라고 했다. 그 말은 마치 이 자식이 죽으라는 말과 같아서 그는 단호히 거절했다. 새 동료는 켈빈의 모습이 우스워 보였지만 뭘 해도 릭이 반드시 참가할 것임을 알고 있었다. 그 노인은 계속해서 연설을 하며 대회가 모든 것을 갖추었지만 켈빈이 두려워서 참가하지 않으면 모든 것이 무너질 것이라고 말했다. 결승전 후 많은 사람들이 켈빈 때문에 꿈을 포기해야 할지도 모른다고 했다. 그들은 이미 대회에 모든 돈을 걸었으니까. 이러한 말은 효과가 있었다. 그는 착한 사람이기 때문에 자신 때문에 다른 사람에게 피해를 주고 싶지 않았다. 안젤리카는 그가 참가하라고 계속 권했다. 무슨 일이 있어도 다시 살아날 수 있으니까. 릭은 그녀가 죽지 않았으니 그런 말을 한다고 응수했다. 자신이 퇴장할 수 없다는 것을 알지만 하지만 매번 죽고 다시 살아나는 느낌은 여전히 무서웠다. 그녀는 2해 동안의 훈련 과정을 언급하며 이미 극복했으니 이제는 두려울 것이 없다고 말했다. 그는 여전히 싸우고 싶지 않았다. 훈련과 실전은 너무 다르다고 생각했다. 그 말을 듣고 안젤리카는 실망했다. 자신이 그를 존경하는 스승으로 여겼는데 경기가 시작하기도 전에 포기하다니. 그는 릭에게 2해 동안의 훈련 계획이 오래된 성에 도착하기 전에 이미 준비되어 있었는지 물었다. 게다가 그것이 2해 동안의 세부 계획이었다는 점에서 그 말에 그는 주목했다. 자신의 스승들이 그를 훈련시키는 이유는 카이저를 물리치기 위해서라고 생각했다. 안스가 그 이유를 말해주었지만 더 중요한 것이 있었다. 바로 서로 대결할 수 있는 상대를 만드는 것이었다. 그들은 너무 강력해서 함께 싸울 상대가 없다면 더 이상 발전할 수 없기 때문이다. 세상에 이 4사람과 함께 훈련할 만큼 강한 사람이 어디 있겠어? 오크족은 끊임없이 싸우는 습관이 있어서 서로를 더 잘 이해하게 돼. 하지만 여기 있는 3사람은 그와 맞붙기엔 역부족이야. 그중에 근접 전투에 특화된 민우만이 대사부와 겨룰 수 있을 거야. 브로는 너무 강해져서 진정한 싸움을 즐길 수 없다는 게 안타깝지. 그래서 그는 늘 같은 꿈을 꿔왔어. 언젠가 동등한 상대와 싸우는 날을. 이번에 리크가 싸움을 거부한다면 그 꿈은 물 건너가 버릴 거야. 반대로 브로는 내일의 경기를 매우 기대하고 있어. 그 꿈이 현실이 될 거라고 믿고 있지. 친구들은 민우에게 신중히 생각하라고 조언해. 목숨 하나는 다시 태어날 수 있지만 누군가를 슬프게 해서는 안 돼. 어떻게 그걸 회복할 수 있을지 모르겠어. 알리세스도 그가 민우와 놀고 싶어 한다고 말했어. 내일 꼭 함께 놀러 오라고 조언했지. 이 말에 리크는 처음 리넷에게 성으로 안내받았던 때가 떠올랐어. 가장 강한 팀의 리더인 브론을 소개받았을 때. 그때 대사부 앞에 서자 압도적인 압박감에 말문이 막혔어. 그 첫 인사에서 브론은 민우의 법력과 무술에 놀랐다는 걸 느꼈어. 강한 자는 상대의 근육의 움직임과 법력의 흐름만으로도 다 이해할 수 있지. 현재 리크는 모험가가 될 능력이나 자격이 전혀 없어. 그걸 본인도 잘 알고 있지. 브론도 다른 사람들과 같아 자신의 꿈을 부정하고 있어. 그 말을 하려는데 대사부가 민우에게 재능이 있는 사람보다 100만 배 더 훈련해야 한다고 말했어. 꿈은 불가능해 보였지만 실현될 수 있을 거라 했지. 그에게 나와 함께 훈련할 의지가 있는지를 물어봤어. 그때 민우는 유일하게 자신의 열망을 부정하지 않고 훈련하라고 격려한 사람이었어. 그래서 리크는 동의했지. 한편 엔젤리카는 그가 그렇게 약해 보인 게 억울했어. 민우는 그를 비난할 수 없다고 했어. 브론과의 훈련은 상상 그 이상으로 혹독하니까. 그건 지옥 같은 훈련이었고 민우가 세상에서 유일하게 인연을 견딜 수 있는 사람이었지. 다른 사람들은 몇 번 죽고 나면 미쳐버릴 거야. 다행히 그 형은 큰 결단을 가지고 모든 걸 이겨냈어. 게다가 알리세스는 리크가 사용하지 않는 특별한 기술이 있다고 알려줬어. 그 발동 조건이 아주 특이해서 민우는 평생 단 한 번만 사용할 수 있었어. 더구나 그것이 신체에 미치는 압박이 아주 크지. 제어하지 못하면 주변 사람들에게 위험할 수 있어. 그래서 대사부는 릭이 연습할 때부터 그걸 사용하지 못하게 했어. 팀에서는 유일하게 리넷마니맨의 최종 결정을 기다리며 인내하고 있었어. 그는 내가 바보인지 물어봤지만 그녀는 그렇게 생각하지 않았어. 아무리 어찌되든 릭은 그들이 아는 릭인걸. 그녀는 맨이 자신을 위해서가 아닌 다른 사람을 위해 싸우는 방식을 좋아해. 마치 그들이 데이트를 끝내고 드래곤을 만났던 순간처럼.
그 말을 듣자 민우는 확신이 생겼어. 드디어 기다리고 기다리던 그날이 찾아왔어. 경기장은 올해의 두 챔피언 후보를 향해 열광하고 있었어. 챔피언을 위한 벨트가 등장하자 모두가 기대에 부풀었어. 특히 주변 사람들은 맨이 경기에 나서지 않으면 힘들다고 느꼈어. 올해 챔피언에게 주어지는 상금은 3억. 가장 강력한 팀의 자산에 비하면 적은 편이지만 여전히 많은 돈이야. 두 소녀는 릭에게 괜찮은지 물어보러 갔어. 그는 자신이 정말 결심하고 있다는 걸 알고 있었어. 대사부와 한 번 붙을 생각이었지. 만족할 때까지 싸울 거라고. 그 말을 한 순간 그의 몸이 떨리기 시작해 엔젤리카는 할 말을 잃었어. 갑자기 리넷이 두 사람을 위한 온천이 상금에 포함되어 있다고 속삭였어. 무엇을 말했는지 모르지만 그 뒤로 릭은 더 자신감이 생겼어. 두 라이벌은 싸움을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고 다짐했어. 대사부는 그가 지난 2년 동안 배운 모든 것을 활용해 싸우기를 원했어. 위쪽 관중들은 아직 누가 우세한지 가늠할 수 없었어. 그래서 모두가 기대하고 있었지. 경기가 시작되자 릭은 먼저 공격을 감행했어. 경기장이 폭발하는 듯 했어. 다행히 관중들은 방어막 덕분에 안전했어. 이런 싸움을 보는데 마치 사형 판결을 받은 기분이야. 매니 브론을 다치게 한 것만으로도 최선을 다할 수 있는 조건이 되었어. 스냅은 매니 마법을 쓴다고 생각했어. 방금 전의 공격은 단순히 육체적인 힘을 사용한 거라고 알려줬어. 세상이 멸망하는 것 같은 기분이었지. 강한 사람만이 그걸 볼 수 있어. 순식간에 릭은 수십 가지 기술을 사용했고 결국 맨이 맞았어. 계속해서 다가가. 그는 단 한 방으로 경기장을 흔들어 놓았어. 강한 자들이 만들어내는 압력은 너무 컸어. 다른 사람들이 경기 중에 간섭하면 폭풍에 휘말릴 거야. 그럼에도 불구하고 브로는 여전히 진지하지 않았고 처음 위치에서 벗어나지 않았어. 릭이 너무 많은 공격을 하자 그는 한 방으로 뚫고 들어갔어. 불행히도 맨은 피할 수 있었어. 현재 대사부에게 상처를 줄 수 있는 유일한 기술은 모래였어. 하지만 그 상처는 너무 얕았어. 별로 아프지도 않았지. 엔젤리카는 훈련을 받은 뒤에도 그런 기세의 공격을 보고 놀라지 않을 수 없었어. 그녀는 미리 마음의 준비를 했지만 강자들이 싸우는 모습을 직접 보니 정말 충격적이었어. 그녀는 리넷에게 방금 뭐라고 했는지 물어봤어. 그 말이 그를 격려하게 만들었거든. 리넷은 맨이 이기면 온천에 함께 가고 싶다고 솔직하게 말했어. 두 사람은 서로 사랑하고 있기 때문에 릭은 상을 따내고 싶어 했어. 아름다운 엘프와 함께 놀고 싶어서. 엔젤리카는 질투가 나서 목욕 후에 그들이 하룻밤을 보낼 수 있다는 사실이 신경 쓰였어. 이런 식이면 몇 달 후에 아기를 가질 수도 있으니 그녀는 얼굴이 빨개졌어. 비록 기세가 높지만 맨의 체력은 대사부와 비교할 수 없어. 그렇게 많은 공격을 해도 그는 전혀 지치지 않고 응수했어. 브로는 공격 모드로 전환하고 부드러운 바람의 펀치로 시작했지만 관중들을 멍하게 만들었어. 그 한 방의 충격파만으로도 옥은 마법보다 강했어. 릭은 처음처럼 무작정 돌진하면 죽는다는 걸 이해하고 조심스러워졌어. 그는 상대가 계속해서 연속 공격을 하자 맨이 모두 피할 수 있었어. 아쉽게도 그것은 유인 공격이었어. 그걸 깨달았을 때 대사부의 진짜 공격이 시작되었어. 다행히 그는 반응이 빨라서 1급 방어막을 사용해 막았어. 1급이라고 해도 이미 최고의 경지에 도달했어. 더 중요한 것은 켈빈이 그가 주문 없이 그것을 사용하고 있음을 깨달았어. 정말 대단하구나. 그렇게 할 수 있었다는 것은 메스와 엘리시스 덕분이야. 그들 모두 마법 전문가라서 많은 것을 맨에게 가르쳐 주었고 주문 없이도 사용할 수 있게 되었어. 그럴 수밖에 없어. 훈련하는 동안 목표를 달성하지 못할 때마다 그 자식이 릭을 심하게 때렸거든. 반쯤 듣고 있던 엔젤리카도 놀라며 맨의 훈련 과정을 조금 더 이해하게 되었어. 그는 속도를 이용해 대사부를 앞지르려고 했지만 여전히 멀리 날아갔어. 이해할 수 없는 것은 바로 다음 순간 그가 알고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정통 공격을 선택했어. 브로는 계속해서 몇 번의 바람 펀치를 날렸지만 릭은 피하고 방어막을 써서 하늘로 날아올랐어. 그렇게 그는 강력한 방어막 구슬을 만들어 던질 시간을 얻었어. 안타깝게도 그것만으로는 대사부를 무너뜨릴 수 없었어. 이 전투는 인간의 이해를 초월했어. 릭은 방금 썼던 기술로도 부족하다면 정말 힘든 상황일 것이라고 생각했어. 그는 근거리에서 한 방을 날릴 방법을 찾으려 했지만 그것은 불가능했어. 브로는 맨이 정말로 많이 강해졌다고 칭찬했어. 그는 그가 이렇게 높은 경지에 도달하게 훈련시킨 것에 자부심을 느꼈어. 릭의 강인한 정신도 부정할 수 없어. 머리는 거짓말을 하지 않으니 그는 그 칭찬이 진심임을 알았어. 위로가 아니라는 걸. 대사부의 바람은 강력한 적을 찾고 싶다는 것이었어. 그는 자신이 훈련을 받는 이유를 알게 되었다고 이야기했다. 나는 스승님을 위해 꿈을 이루기 위해 최선을 다할 것이다. 여기까지 말하자 브로는 매우 만족스러워했다. 그는 민우에게 예전 이야기, 왜 그들의 최강팀이 결성되었는지를 들려주고 싶어 했다. 현재 리크는 그 팀의 뛰어난 멤버이다.